포항함. 해군 최신의 호위함인 포항함이 해군에 인도됐다. 지난 2019년 12월 착공식 후 3년 2개월 만이다. 포항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총 120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는 2,800톤급 전투함으로서 해군의 기존 1,500톤급 호위함과 1,000톤급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신형 호위함이다. 기준 배수량은 2,800톤이지만 만재 배수량은 3,600톤으로 구축함 광개토대왕급에 필적하는 크기로 대구급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포항함의 무기체계는 5인치 함포와 함대함 유도탄, 사거리 20km인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해군과 장거리 대잠원의 홍상어를 탑재하는 한국형 수직발사대와 근접방어 무기체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예인형 선배열 음탐기로 잠수함 탐지와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대잠작전 능력을 보강했다. 또한 해상작전 헬기 AW159 와일드캣이나 슈퍼링스 중 한 대를 운용할 수 있다. 포항함은 롤스로이스제 MT-30 가스터빈과 추진전동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로 설계돼 비계류 프로펠러 등에서 발생한 소음이 수중으로 전파되는 수중방사 소음을 줄여 생존성을 높였다. 최고 항행속도는 시속 30노트에 이른다. 해군은 호위함명 제정 원칙으로 특별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시 단위급 중소도시 지명을 사용하고 있어 울산급 대치2 6번함을 포항함으로 명명했다. 국산 구축함의 한 명에는 국민들이 영웅으로 추앙하는 역사적 인물이나 국난 극복에 크게 기여한 호국 인물의 이름을 사용한다. 해군은 과거 1,000톤급 초계함에 포항함이란 한 명을 사용한 적이 있다. 초계함 포항함은 1982년 국내에서 건조돼 1984년 해군에 인도됐으며 2009년 6월 퇴역했다. 니미츠 항공모함. 니미츠함은 미 합중국 해군이 주력 운용 중인 핵추진 항공모함이며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1번 함을 말한다. 니미츠급 이전은 엔터프라이즈급, 이후는 제럴드 R 포드급으로 나눈다. 초기형 니미츠급과 중기형 시어도어 루스벨트급, 후기형 로널드 레이건급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미 해군에서 현역으로 활동 중인 항공모함은 제럴드 R 포드를 포함하여 총 11척인데 그중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10척으로 미국 항공모함 전력의 중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대부분 미국 역대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여 함명을 짓지만 1번함인 네임십 니미츠는 태평양 전쟁 영웅 체스터 윌리엄 니미츠 제독의 이름을, 3번함 칼 빈스는 하원 의원 이름이고 7번함 존 시 스테니스도 상원 의원으로 이 원칙에서 제외되었다. CVN 68 니미츠함은 1975년 5월 3일 취역했고 길이 332.8m, 폭 76.8m로 축구장 3개 정도의 크기에 선박바닥에서 한교 가장 높은 곳까지 약 23층 건물 수준의 규모의 크기를 자랑한다. 배수량 10만 톤 이상, 승조원 3,200여 명, 항공대 인원 2,400여 명, 총 5,600여 명에 이른다. 항공모함은 대원들이 임무에 따라 서로 다른 색상의 복장을 입는데 이유는 담당하는 주요 임무가 다르기에 알아보기 쉽고 임무를 마친 아군 전투기나 군 항공기가 항공모함으로 들어올 때 조종사가 멀리서부터 보이는 유니폼 색상을 보고 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가압수형 원자로 A4W 2기가 탑재되어 있다. 여기서 발생한 에너지로 4개의 스팀 터빈을 가동시켜 얻은 26만 마력의 힘으로 최고 속도 30노트, 분당 최대 12대를 이함시키고 78톤의 물체를 135노트까지 가속시키는 4개의 사출기로 함재기를 날려보낸다. 이론상 20년 이상 순항이 가능하다. 이전의 8기 원자로를 사용하는 엔터프라이즈급보다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안정성이 좋으며 유지 보수가 편리하다. 항공모함의 최대 장점은 비행장 없이 비행기를 날리는 것으로 주변 지역에 제공 우세를 점하고 정찰, 관측, 대함 공격, 지상 지원 등을 한다. 니미츠 항공모함은 림7 시스페로우 함대 공미사일처럼 자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무장은 갖추고 있으나 적 공격에 취약하여 방어는 항모 전단을 구성하고 있는 이지스 순양함과 이지스 구축함 호위 전력이 담당하며 적 잠수함 공격에 대비해 수중에는 핵잠수함 2에서 4척이 항상 따라다닌다. 함재기로는 대공대지 대함용 FA-18, A, B, C, D, 레거시 후넷, FA-18, E, F, 슈퍼호넷, F-35C 라이트닝2, 전자전기는 E2 호크아이, EA-18G 그라울러, 대잠헬기는 MH-53 페이브로 SH-60 시오크 등 90여 대를 탑재한다. 미국 니미츠급은 10번함 조지 부시를 마지막으로 새로운 설계와 개념의 항모를 건조했는데 새로운 항공모함은 제럴드 R 포드급으로 명명되었다. 안모함 SS-085
안모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입원함이다. 1800톤급인 손원일급 잠수함을 잇는 3000톤급 국산 잠수함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유도탄이 탑재 가능한 수직 발사 체계를 장착한 중형 잠수함이다. 해군은 장보고3 1차 사업을 통해 2007년에서 2024년까지 약 3조 500억 원을 투자해 3000톤급 중형 잠수함 3척을 국내 건조로 확보할 계획이다. 한 명은 독립운동에 공헌했거나 광복 후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명명하기로 정했는데 안무 장군은 독립군 부사령관으로 1920년 김자진 장군과 함께 일제에 맞서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영웅이다. 선도함인 1번 함은 2018년 진수한 도산 안창호함이고 2번 함은 안무함, 3번 함은 신채호함이다. 대한민국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으로 세계 15번째 잠수함 설계국이 되었다. 참여연구소 18개, 총 참여업체 387개, 총 배관 길이 약 85km, 총 조립 부품은 158만 5213개에 달한다. 안무함은 길이 83.5m, 폭 9.6m, 승조원은 50여 명, 최대 심도 400m 이상, 최대 속력 20노트로 주요 장비의 국산화율은 76%에 달한다. 안무함은 수직 발사 체계 6세를 장착해 잠수함 발사탄도 유도탄인 사거리 500km에 달하는 현모포를 탑재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한 국가이다. 또 육문의 어뢰 발사관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중어뢰2 검상어, K731 중어뢰 백상어, 부서 위치까지 알아서 이동하는 자항기뢰, 사거리 1000km의 해성3 잠대지 순항 미사일 등으로 무장했다. 안무함은 국산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한 공기분류 추진 체계를 탑재하여 연속 자막 능력이 증가해 한반도에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왕복할 수 있는 장기 작전 수행 능력을 갖췄다. AIP는 수소와 산소를 촉매를 이용해 화학 반응시켜 물과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안무함은 뛰어난 배터리 성능과 효율에 힘입어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디젤 잠수함 가운데 가장 조용한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선체에 국내 기술로 개발한 음향 무반향 코팅제 1만여 장을 붙여 내부 소음을 잡았고 적의 소나에 대한 반향음을 줄여 잠수함의 은밀성을 높였다. 또 국내 최초로 모든 소나 체계를 독자 개발해 예인 소나, 측면 배열 소나, 선체 부착형 능수동 소나, 체계 종합 음탐기 등이 탑재된다. 해군은 향후 장보고3, 배치2, 배치3 사업을 통해 3000톤급 잠수함을 9대 보유 예정이다. 고속 상륙정. LSF는 대한민국 해군의 공기부양정으로 빠른 소형 함정에 조류에 이름을 붙이는 전통에 따라 설계급 고속 상륙정으로도 알려져 있다. 고속 상륙정은 완전 무장 병력과 전차 장갑차 등을 탑재하고 고속으로 기동하면서 초수평선 상륙 작전을 수행하는 함선이다. 공기를 스커트 내부에 불어넣어 함정을 띄우는 공기부양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해상은 물론 저수심이나 갯벌 지역에서도 고속 기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공기부양정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1959년 영국의 브리티시 호버크래프트사의 제품으로 호버크래프트라는 단어 자체가 에어쿠션식 공기부양 선박을 일컫는 보통명사가 되기도 했다. 원래는 빠른 속도와 수중량용 성능으로 민간 수송을 목적으로 했으나 부품 유지 관리가 힘들고 연비가 낮아 현재는 대부분 군사용으로 쓰이고 있다. 우리 해군은 LSF-1 사업으로 1989년 LCAC형 공기부양정인 길이 25.6m, 폭 12m, 경하 배수량 93톤의 솔개 611을 국내 건조로 확보했지만 2005년 퇴역했다. 이후 2005년부터 러시아와 불공 사업으로 러시아어로 바다뱀을 뜻하는 무레나급 공기부양정을 인수해 솔개 621, 622, 623으로 이름 지었고 총 3대가 도입됐다. 길이 31m, 폭 14.8m, 경하 배수량 108톤의 무레나급 공기부양정은 최대 130여 명의 완전 무장한 병력과 장갑차 2대 분량의 군수물자 수송이 가능하고 최대 시속 55노트까지 기동할 수 있는 해군에서 가장 빠른 함정이다. 해군의 LSF-2는 길이 27.9m, 폭 14.6m의 LCAC형 공기부양정으로 전차 한 대와 병력 24명 또는 병력 150명을 태우고 최대 4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추가 연료 보급 없이 최대 185km까지 항해할 수 있다. 2007년 4월 진수된 선도함은 솔개 631로 명명됐다. 미 해군과 우리 해군이 쓰는 LCAC형은 장비 수송 능력이 뛰어나 상륙함에 탑재돼 바다로 발진하고 러시아 무레나급 공기부양정은 단독으로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크기도 크고 화물탄이 폐쇄형으로 방어 능력이 좋다. 공기부양정은 해군과 해병대의 초수평선 상륙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국내 최대 상륙함인 북도함과 마라도함에 탑재돼 4단급 상륙작전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LSF-2급 공기부양정을 총 8척을 보유할 예정이다. EA-18G 그라울러. EA-18G 그라울러는 보잉이 개발한 미 해군의 전자전기로 항모 함재기인 복저형의 FA-18F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그라울러는 으르렁거리는 사람을 뜻한다. 이전 전자전기인 EA-6B 프라울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어 2006년 초도 비행, 2009년 실전 배치되었다. 형식 번호의 2는 전자전기를 표시한다. EA-18G 그라울러는 전폭 13.6m, 전장 18.3m, 엔진은 제네럴 일렉트릭 F414 G400 터보팬 엔진 2개로 최고 속도 마하 1.8, 전투 반경 722km, 순항거리는 3,330km에 달한다. 미국은 세계 각 지역에서 RC-13V, W, U 등 전자 정찰기를 띄워 각국의 모든 전투기와 항공기, 지상 레이더와 통신 장비 등의 전파 정보를 수집해 전자전기 포드와 운용 소프트웨어에 담아 실전에서 적 전투기나 지상의 상대방 레이더 전파를 감지하면 기체에 장착된 제머로 전파를 쏴 정보를 왜곡, 무력화한다. 전자전기들은 먼 거리에서 적 항공망을 전자적으로 방해하는 원격 지원 제밍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EA-18G 그라울러는 원격 지원 제밍 방식뿐만 아니라 F-18 슈퍼 호넷 기반의 기동성을 바탕으로 적진 깊숙이 침투해 근접해서 실시하는 전방 지원 제밍, 호위 지원 제밍이 모두 가능하다. 그라울러의 전자전 체계 핵심은 AN/ALQ-2182 윙팁 리시버와 AN/ALQ-99F 제밍 코드로 ALQ-2182 리시버로 적 레이더 전파 수집 및 특성을 분석하고 AN/ALQ-99F 제밍 코드로 방해 전파를 발사해 반경 400km의 적 레이더를 무력화시킨다. EA-18G 그라울러는 날개 아래 좌우, 동체 아래 센터 스테이션을 포함해 최대 5개의 제밍 코드를 장착할 수 있다. 그라울러는 전자전 수행만이 아니라 공중에서 일종의 지휘관기로서 아군 기체의 전술 결정을 담당하는 공중 전술 통제가 가능하다. 그라울러에는 자체 무장으로 AGM-88 함대 레이더 미사일, AGM-882 ARGM, AIM-120 밤남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2007년과 2009년 모의 훈련 중에 현존 최강의 전투기라 불리는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를 레이더로 라곤, 가상으로 발사한 미사일로 격추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그라울러 조종사는 랩터의 킬마크를 그려놓았다. 마리논 MUH-1 마리논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제작한 수리온 육군 기동헬기를 해병대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조한 상륙 기동헬기이다. 마리논은 해병대 마린과 수리온의 합성이다. 2013년 개발에 착수하여 2016년에 체계 개발이 완료, 2016년부터 전력화를 시작해 7년 만인 2023년 전력화를 완료했다. 길이 19.0m, 높이 4.5m, 최대 이륙 중량 8,709kg, 최대 속력 시속 263km, 조종사는 2명으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방식이다. 마리논은 해상 및 함상에서 운용이 쉽도록 특화되어 있으며 염분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해수 방염 처리를 하였다. 함정과 같은 회색으로 도색됐다. 마리논의 가장 큰 특징은 실내 보조연료 탑재를 통한 항속거리 연장으로 기체 내부에 총 6개의 연료 탱크를 장착해 항속거리를 늘렸는데 탈 부착이 가능한 실내 연료 탱크 1개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으며 최대 항속거리는 729km에 달해 독도 왕복 비행에 성공한 바 있다. 기본형인 수리온의 항속거리는 450km이다. 함상 운용 편의성을 위하여 메인로터 접이 방식이 개선되었고 해상 비상 착수 시 승무원 생존 시간 확보를 위한 비상 보조 장치가 설치되었다. 지상 또는 함정 기지국과 통신을 위한 장거리 통신용 무전기를 장착했다. 해병대는 마리논의 도입으로 작전 반경이 넓어지고 기동력이 크게 증가되어 상륙함으로부터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는 입체적인 상륙작전뿐만 아니라 지상작전 지원을 위한 공중강습, 도서지역 국지도발 시 신속 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병대는 2021년 자체 항공부대가 없어진 지 48년 만에 해병대 항공단을 창설했고 2031년까지 상륙 공격 헬기로 마리논 무장형도 개발, 보유할 예정이다. 켄터키함. 켄터키함은 미 해군의 배수량 18,750톤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의 12번째 함으로 1991년 취역했다. 제조사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일렉트릭 보트이다.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은 SSBN 14척, SSGN 4척으로 총 18척이 건조 운용되고 있는데
SSB에는 SLBM 20여 개의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핵추진 잠수함, SSG에는 토마호크 미사일 등 유도미사일 154개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이다. SSBN의 SS는 잠수함, B는 탄도미사일, N은 핵추진을 의미한다. SSBN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불린다. 오하이오급 켄터키 잠수함은 길이 170m, 폭 12.8m로 미 해군 잠수함 중 가장 크다. GS-8G 가압수형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해 수중속도 25노트, 수상속도 20노트로 기동한다. 켄터키함에 탑재된 핵미사일은 트라이던트2 D5이며 최대 사거리 12,000km의 미사일 1기당 8에서 14개의 탄두를 가지는 다탄도 핵무기로 미사일의 폭발력을 모두 합치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1600배 위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켄터키함의 SLBM 수직 발사관은 24개지만 미국 러시아 간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에 따라 20여 개의 핵미사일만 탑재한다. 핵에너지로 해수 담수화 장비를 사용해 함내에서 사용하는 물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바닷물을 전기분해해 산소를 자체 공급하여 연료와 산소 공급 없이 무제한 자망할 수 있는데, 식량 보급과 승조원의 휴식을 위해 350여 명 승조원이 150여 명씩 두 계조로 나뉘어 부대로 승선해 1회에 평균 약 70일가량 심해 작전을 한다. 2023년 7월 미 전략 핵잠수함 SSBN 켄터키함은 1981년 로버트 리암 이후 42년 만에 대한민국 부산항에 기항했다. 해궁은 대한민국이 개발한 한국형 함대공 유도탄 방어 유도무기이다. 기존 미국 레이시온사로부터 도입하여 운용 중인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림 116램을 대체하기 위해 2011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아래 LIGNX1이 개발에 참여했으며 2018년 12월 개발이 완료됐다. 해궁은 길이 3.08m, 속도 마하이, 사거리는 20km, 1기당 가격은 10억 원이다. 림 116램은 고정형 회전 포탑형 발사로 사각지대와 지연 시간이 있는 반면, 해궁은 수직 발사관을 통해 발사 후 공중에서 방향을 변경해 사각지대가 없고 어느 방향의 표적이든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쿼드팩 발사관 타입으로 발사관 한 개의 해궁 4발이 수납된다. 해궁은 다변하는 해상 환경과 전천 후 기상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능동 무선 주파수 탐색기와 적외선 열 영상 탐색기로 복합유도 방식을 사용하여 정확도를 높였다. 기존 림 116램은 적외선 유도 체계만을 가지고 있다. 또 근거리 표적 탐지용 신관 센서에 밀리미터파 레이더 센서 기술이 적용되어 적의 전자전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고, 근거리에서 미사일 탄두부를 정확히 식별 후 직접 요격을 하여 미사일의 관성만으로도 큰 피해를 입히는 초음속 미사일의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대함유도탄과 항공기 외에도 적 함정에까지 대응할 수 있다. 해궁은 2022년까지 1차 양산이 진행됐으며 품질인 증사격 시험 및 야전 운용 시험을 거쳐 대구급 호위함과 독도급 마라도함 등에 배치돼 최초 전력화가 완료됐으며 2027년까지 2차 양산을 통해 호위함, 차기 한국형 구축함 등에도 순차 배치될 예정이다. 또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요격을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 체계 미사일로 구조를 단순화해 가격을 낮춘 해궁 개량형이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차기 호위함 사업의 1단계로 전력화된 인천급 호위함의 6번째 함으로 2015년 8월 11일 진수되었다. 차기 호위함은 한반도 해역에서 해군이 운용 중인 호위함과 초계함의 후속 전력으로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FFX 배치2 대구급, FFX 배치3 충남급, FFX 배치4 등이 진행 중이다. 인천급 호위함은 경하배수량 2,500톤급의 호위함으로 선도함인 인천함과 경기함, 전북함, 강원함, 충북함, 광주함 등 특별 및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등의 지역명을 따라 제정되었으며 총 6척이 취역했다. 광주함은 3차원 탐색 레이더, 대함 및 대공 미사일, 소나와 어뢰음향 대항 체계를 탑재했으며 해상작전 헬기를 운영할 수 있고, 전투체계, 전자전 장비, 유도탄 등 주요 장비의 국산화 비율은 90%에 달한다. 최대 속력은 30노트에 14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 가능하다. 해군 3함대에 배치되어 책임에어 감시와 방어, 해양 통제권 확보, 해상교통로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광주함은 2023년에 바다의 탑건으로 불리는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으로 선정되었다.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은 연간 함정 전투력 분야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전투함정이 선발되며
1988년 처음 시행됐다. 사격대회 평가 항목은 대공사격과 대함사격, 포요원 전투체계 운용요원 팀워크 훈련, 유도탄 어뢰음향 대응체계 모의발사 훈련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함영별로 함포와 전투체계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해 평가한다. 함포 사격은 유기적인 팀워크가 중요하고, 해상 사격은 파도나 너울과 같이 함정의 기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이 많아 기상 조건을 고려해 함정을 고속 기동시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여 격파해야 한다. 사격 대회 시 함정들은 20에서 25노트로 기동하며 사격한다. 광주함은 2018년, 2020년에 이어 3년 만에 호술 최우수 전투함의 영예를 안았다. 슈퍼링스. 스라소니를 뜻하는 링스 헬기는 영국 웨스트랜드사에서 개발한 군용 다목적 헬리콥터이다. 1971년 첫 비행에 성공, 1978년 배치됐다. 영국은 육군용 링스를 개조한 기체로 1986년 최고 속도 시속 402km를 기록하여 헬리콥터 속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처음에는 육군용 경량 헬기로 개발된 링스는 바퀴식 착륙 장치, 접히는 주로터, 레이더 및 비상 착수 시스템을 갖춘 해군형으로 개량되었고, 대한민국 해군은 GM42-1 신형 엔진 등으로 업그레이드한 슈퍼링스를 기존 함정 탑재 헬기로 사용하던 알루에트3를 대체하기 위해 1990년부터 12대의 MK99를 1차 도입 후 1999년부터 개량형인 10세대의 MK99A를 도입했다. MK99와 MK99A의 가장 큰 차이점은 BRP 로터로, BRP 로터는 복합 소재를 사용하며 날개 끝단을 여러 각도로 꺾고 독특한 팁을 적용하여 소음과 진동 특성을 개선하고 헬기의 고속 비행이 가능하게 했다. 이후 1차 도입한 MK99도 BRP 로터로 변경하였다. 슈퍼링스의 제원은 길이 15.24m, 폭 2.94m, 높이 3.76m, 최대 이륙 중량 5,330kg, 최고 속력 시속 324km, 항속거리 528km이다. 센서로는 C-스프레이 MK3 대수상 레이더, AN AQS18 디핑소나, ALR20K 전자전 지원 장비, AAQ333 전방적외선 감시 장비를 장착하여 해상의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하고 전자전 정보를 수집하며 야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무장으로는 K745 청상어 경어뢰 2발, C-스프와 대함 미사일 4발, K6 기관포 1개 등을 장착할 수 있어 잠수함과 수상함을 공격하고 해적 퇴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2011년 대한민국 화물선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돼 구출했던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도 활약한 슈퍼링스는 청해부대 최영함에서 K6 중기관총으로 무장한 저격수를 탑승시켜 작전에 참여했다. 링스의 주요 운용국은 한국을 포함해 10여 개국이며 저렴한 기체 가격의 크기가 작아 호위함에서도 운용이 가능해 중소국 해군에서 해상작전 헬기로 각광받았던 기종이다. 이후 와이드캣으로 확대, 업그레이드되었다. 포항함. 해군 최신의 호위함인 포항함이 해군에 인도됐다. 지난 2019년 12월 착공식 후 3년 2개월 만이다. 포항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총 120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는 2,800톤급 전투함으로서 해군의 기존 1,500톤급 호위함과 1,000톤급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신형 호위함이다. 기준 배수량은 2,800톤이지만 만재 배수량은 3,600톤으로 구축함 광개토대왕급에 필적하는 크기로 대구급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포항함의 무기체계는 5인치 함포와 함대함 유도탄, 사거리 20km인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해군과 장거리 대자머레 홍상어를 탑재하는 한국형 수직발사대와 근접방어 무기체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예인형 선배열 음탐기로 잠수함 탐지와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대잠작전 능력을 보강했다. 또한 해상작전 헬기 AW159 와일드캣이나 슈퍼링스 중 한 대를 운용할 수 있다. 포항함은 롤스로이스제 MT-30 가스터빈과 추진 전동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로 설계돼 비계류 프로펠러 등에서 발생한 소음이 수중으로 전파되는 수중 방사 소음을 줄여 생존성을 높였다. 최고 항행 속도는 시속 30노트에 이른다. 해군은 호위함명 제정 원칙으로 특별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시 단위급 중소도시 지명을 사용하고 있어 울산급 대치2 6번함을 포항함으로 명명했다. 국산 구축함의 한 명에는 국민들이 영웅으로 추앙하는 역사적 인물이나 국난 극복에 크게 기여한 호국 인물의 이름을 사용한다.
해군은 과거 1000톤급 초계함에 포항함이란 함명을 사용한 적이 있다. 초계함 포항함은 1982년 국내에서 건조돼 1984년 해군에 인도됐으며 2009년 6월 퇴역했다. 니미츠 항공모함. 니미츠함은 미 합중국 해군이 주력 운용 중인 핵추진 항공모함이며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일반 함을 말한다. 니미츠급 이전은 엔터프라이즈급, 이후는 제럴드 R 포드급으로 나눈다. 초기형 니미츠급과 중기형 시어도어 루스벨트급, 후기형 로널드 레이건급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미 해군에서 현역으로 활동 중인 항공모함은 제럴드 R 포드를 포함하여 총 11척인데 그중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10척으로 미국 항공모함 전력의 중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대부분 미국 역대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여 함명을 짓지만 일반함인 네임십 니미츠는 태평양 전쟁 영웅 체스터 윌리엄 니미츠 제독의 이름을, 3번함 칼 빈스는 하원 의원 이름이고 7번함 존 씨 스테니스도 상원 의원으로 이 원칙에서 제외되었다. CVN 68 니미츠함은 1975년 5월 3일 취역했고 길이 332.8m, 폭 76.8m로 축구장 3개 정도의 크기에 선박바닥에서 함교 가장 높은 곳까지 약 23층 건물 수준의 규모의 크기를 자랑한다. 배수량 10만 톤 이상, 승조원 3,200여 명, 항공대인원 2,400여 명, 총 5,600여 명에 이른다. 항공모함은 대원들이 임무에 따라 서로 다른 색상의 복장을 입는데 이유는 담당하는 주요 임무가 다르기에 알아보기 쉽고 임무를 마친 아군 전투기나 군 항공기가 항공모함으로 들어올 때 조종사가 멀리서부터 보이는 유니폼 색상을 보고 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가압수형 원자로 A4W 2기가 탑재되어 있다. 여기서 발생한 에너지로 4개의 스팀 터빈을 가동시켜 얻은 26만 마력의 힘으로 최고 속도 30노트, 분당 최대 12대를 이함시키고 78톤의 물체를 135노트까지 가속시키는 4개의 사출기로 함재기를 날려보낸다. 이론상 20년 이상 순항이 가능하다. 이전의 8기 원자로를 사용하는 엔터프라이즈급보다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안정성이 좋으며 유지 보수가 편리하다. 항공모함의 최대 장점은 비행장 없이 비행기를 날리는 것으로 주변 지역에 제공 우세를 점하고 정찰, 관측, 대함 공격, 지상 지원 등을 한다. 니미츠 항공모함은 림7 시스페로우 함대 공미사일처럼 자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무장은 갖추고 있으나 적 공격에 취약하여 방어는 항모 전단을 구성하고 있는 이지스 순양함과 이지스 구축함 호위 전력이 담당하며 적 잠수함 공격에 대비해 수중에는 핵잠수함 2에서 4척이 항상 따라다닌다. 함재기로는 대공대지 대함용 FA-18, A, B, C, D, 레거시 후넷, FA-18, E, F, 슈퍼호넷, F-35C 라이트닝 II, 전자전기는 E2 호크아이, EA-18G 그라울러, 대자멜기는 MH-53 페이브로 SH-60 시오크 등 90여 대를 탑재한다. 미국 니미츠급은 10번함 조지 부시를 마지막으로 새로운 설계와 개념의 항모를 건조했는데 새로운 항공모함은 제럴드 R 포드급으로 명명되었다. 안모함 SS-085. 안모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2번함이다. 1800톤급인 손원일급 잠수함을 잇는 3000톤급 국산 잠수함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유도탄이 탑재 가능한 수직 발사 체계를 장착한 중형 잠수함이다. 해군은 장보고 3 1차 사업을 통해 2007년에서 2024년까지 약 3조 500억 원을 투자해 3000톤급 중형 잠수함 3척을 국내 건조로 확보할 계획이다. 한 명은 독립운동에 공헌했거나 광복 후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명명하기로 정했는데 안무 장군은 독립군 부사령관으로 1920년 김자진 장군과 함께 일제에 맞서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영웅이다. 선도함인 1번함은 2018년 진수한 도산 안창호함이고 2번 함은 안무함, 3번 함은 신채호함이다. 대한민국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으로 세계 15번째 잠수함 설계국이 되었다. 참여연구소 18개, 총 참여업체 387개, 총 배관 길이 약 85km, 총 조립 부품은 158만 5213개에 달한다. 안무함은 길이 83.5m, 폭 9.6m, 승조원은 50여 명, 최대 심도 400m 이상, 최대 속력 20노트로 주요 장비의 국산화율은 76%에 달한다. 안무함은 수직 발사 체계 6세를 장착해 잠수함 발사 탄도 유도탄인 사거리 500km에 달하는 현모포를 탑재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한 국가이다. 또 육문의 어뢰 발사관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중어뢰2 검상어, K731 중어뢰 백상어, 부서 위치까지 알아서 이동하는 장기뢰, 사거리 1000km의 해성3 잠대지 순항 미사일 등으로 무장했다.
안모함은 국산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한 공기분류 추진 체계를 탑재하여 연속 자막 능력이 증가해 한반도에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왕복할 수 있는 장기 작전 수행 능력을 갖췄다. AIP는 수소와 산소를 촉매를 이용해 화학 반응시켜 물과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안모함은 뛰어난 배터리 성능과 효율에 힘입어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디젤 잠수함 가운데 가장 조용한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선체에 국내 기술로 개발한 음향 무반향 코팅제 1만여 장을 붙여 내부 소음을 잡았고 적의 소나에 대한 반향음을 줄여 잠수함의 은밀성을 높였다. 또 국내 최초로 모든 소나 체계를 독자 개발해 예인 소나, 측면 배열 소나, 선체 부착형 능수동 소나, 체계 종합 음탐기 등이 탑재된다. 해군은 향후 장보고 3, 배치 2, 배치 3 사업을 통해 3,000톤급 잠수함을 9대 보유 예정이다. 고속 상륙정. LSF는 대한민국 해군의 공기부양정으로 빠른 소형 함정에 조류의 이름을 붙이는 전통에 따라 설계급 고속 상륙정으로도 알려져 있다. 고속 상륙정은 완전 무장 병력과 전차 장갑차 등을 탑재하고 고속으로 기동하면서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함선이다. 공기를 스커트 내부에 불어넣어 함정을 띄우는 공기부양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해상은 물론 저수심이나 갯벌 지역에서도 고속기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공기부양정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1959년 영국의 브리티시 호버크래프트사의 제품으로 호버크래프트라는 단어 자체가 에어쿠션식 공기부양 선박을 일컫는 보통명사가 되기도 했다. 원래는 빠른 속도와 수중량용 성능으로 민간 수송을 목적으로 했으나 부품 유지 관리가 힘들고 연비가 낮아 현재는 대부분 군사용으로 쓰이고 있다. 우리 해군은 LSF-1 사업으로 1989년 LCAC형 공기부양정인 길이 25.6m, 폭 12m, 경하 배수량 93톤의 솔개 611을 국내 건조로 확보했지만 2005년 퇴역했다. 이후 2005년부터 러시아와 불공 사업으로 러시아어로 바다뱀을 뜻하는 무레나급 공기부양정을 인수해 솔개 621, 62, 623으로 이름 지었고 총 3대가 도입됐다. 길이 31m, 폭 14.8m, 경하 배수량 108톤의 무레나급 공기부양정은 최대 130여 명의 완전 무장한 병력과 장갑차 2대 분량의 군수물자 수송이 가능하고 최대 시속 55노트까지 기동할 수 있는 해군에서 가장 빠른 함정이다. 해군의 LSF-2는 길이 27.9m, 폭 14.6m의 LCAC형 공기부양정으로 전차 한 대와 병력 24명 또는 병력 150명을 태우고 최대 4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추가 연료 보급 없이 최대 185km까지 항해할 수 있다. 2007년 4월 진수된 선도함은 솔개 631로 명명됐다. 미 해군과 우리 해군이 쓰는 LCAC형은 장비 수송 능력이 뛰어나 상륙함에 탑재돼 바다로 발진하고 러시아 무레나급 공기부양정은 단독으로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크기도 크고 화물칸이 폐쇄형으로 방어 능력이 좋다. 공기부양정은 해군과 해병대의 초수평선 상륙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국내 최대 상륙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에 탑재돼 4단급 상륙작전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LSF-2급 공기부양정을 총 8척을 보유할 예정이다. EA-18G 그라울러. EA-18G 그라울러는 보잉이 개발한 미 해군의 전자전기로 항모 함재기인 복저형의 FA-18F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그라울러는 으르렁거리는 사람을 뜻한다. 이전 전자전기인 EA-6B 프라울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어 2006년 초도 비행, 2009년 실전 배치되었다. 형식 번호의 2는 전자전기를 표시한다. EA-18G 그라울러는 전폭 13.6m, 전장 18.3m, 엔진은 제네럴 일렉트릭 F414 G400 터보팬 엔진 2개로 최고 속도 마하 1.8, 전투 반경 722km, 순항거리는 3,330km에 달한다. 미국은 세계 각 지역에서 RC-13V, W, U 등 전자 정찰기를 띄워 각국의 모든 전투기와 항공기, 지상 레이더와 통신 장비 등의 전파 정보를 수집해 전자전기 포드와 운용 소프트웨어에 담아 실전에서 적 전투기나 지상의 상대방 레이더 전파를 감지하면 기체에 장착된 제머로 전파를 쏴 정보를 왜곡, 무력화한다. 전자전기들은 먼 거리에서 적 항공망을 전자적으로 방해하는 원격 지원 제밍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EA-18G 그라울러는 원격 지원 제밍 방식뿐만 아니라 F-18 슈퍼 호넷 기반의 기동성을 바탕으로 적진 깊숙이 침투해 근접해서 실시하는 전방 지원 제밍, 호위 지원 제밍이 모두 가능하다. 그라울러의 전자전 체계 핵심은 AN ALQ2182 윙팁 리시버와 AN ALQ99F 제밍 코드로 ALQ2182 리시버로
적 레이더 전파 수집 및 특성을 분석하고 AN/ALQ-99F 제밍 코드로 방해 전파를 발사해 반경 400km의 적 레이더를 무력화시킨다. EA-18G 그라울러는 날개 아래 좌우, 동체 아래 센터 스테이션을 포함해 최대 5개의 제밍 코드를 장착할 수 있다. 그라울러는 전자전 수행만이 아니라 공중에서 일종의 지휘관기로서 아군 기체의 전술 결정을 담당하는 공중 전술 통제가 가능하다. 그라울러에는 자체 무장으로 AGM-88함 대레이더 미사일, AGM-882ARGM, AIM-120 밤남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2007년과 2009년 모해 훈련 중에 현존 최강의 전투기라 불리는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를 레이더로 라곤, 가상으로 발사한 미사일로 격추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그라울러 조종사는 랩터의 킬마크를 그려놓았다. 마리논 MUH-1 마리논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제작한 수리온 육군 기동헬기를 해병대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조한 상륙 기동헬기이다. 마리논은 해병대 마린과 수리온의 합성이다. 2013년 개발에 착수하여 2016년에 체계 개발이 완료, 2016년부터 전력화를 시작해 7년 만인 2023년 전력화를 완료했다. 길이 19.0m, 높이 4.5m, 최대 이륙 중량 8,709kg, 최대 속력 시속 263km, 조종사는 2명으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방식이다. 마리논은 해상 및 함상에서 운용이 쉽도록 특화되어 있으며 염분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해수방염 처리를 하였다. 함정과 같은 회색으로 도색됐다. 마리논의 가장 큰 특징은 실내 보조연료 탑재를 통한 항속거리 연장으로 기체 내부에 총 6개의 연료 탱크를 장착해 항속거리를 늘렸는데 탈부착이 가능한 실내 연료 탱크 1개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으며 최대 항속거리는 729km에 달해 독도 왕복 비행에 성공한 바 있다. 기본형인 수리온의 항속거리는 450km이다. 함상 운용 편의성을 위하여 메인 로터 접이 방식이 개선되었고 해상 비상 착수 시 승무원 생존 시간 확보를 위한 비상 보조 장치가 설치되었다. 지상 또는 함정 기지국과 통신을 위한 장거리 통신용 무전기를 장착했다. 해병대는 마리논의 도입으로 작전 반경이 넓어지고 기동력이 크게 증가되어 상륙함으로부터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는 입체적인 상륙작전뿐만 아니라 지상작전 지원을 위한 공중강습, 도서지역 국지도발 시 신속 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병대는 2021년 자체 항공부대가 없어진 지 48년 만에 해병대 항공단을 창설했고 2031년까지 상륙 공격 헬기로 마리논 무장형도 개발, 보유할 예정이다. 켄터키함. 켄터키함은 미 해군의 배수량 18,750톤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의 12번째 함으로 1991년 취역했다. 제조사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일렉트릭 보트이다.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은 SSBN 14척, SSGN 4척으로 총 18척이 건조 운용되고 있는데 SSBN은 SLBM 20여 개의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핵추진 잠수함, SSGN은 토마호크 미사일 등 유도미사일 154개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이다. SSBN의 SS는 잠수함, B는 탄도미사일, N은 핵추진을 의미한다. SSBN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불린다. 오하이오급 켄터키 잠수함은 길이 170m, 폭 12.8m로 미 해군 잠수함 중 가장 크다. GS-8G 가압수형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해 수중속도 25노트, 수상속도 20노트로 기동한다. 켄터키함에 탑재된 핵미사일은 트라이던트2 D5이며 최대 사거리 12,000km의 미사일 1기당 8에서 14개의 탄두를 가지는 다탄두 핵무기로 미사일의 폭발력을 모두 합치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1600배 위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켄터키함의 SLBM 수직 발사관은 24개지만 미국 러시아 간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에 따라 20여 개의 핵미사일만 탑재한다. 핵에너지로 해수 담수화 장비를 사용해 함내에서 사용하는 물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바닷물을 전기 분해해 산소를 자체 공급하여 연료와 산소 공급 없이 무제한 자망할 수 있는데 식량 보급과 승조원의 휴식을 위해 350여 명 승조원이 150여 명씩 두 계조로 나뉘어 부대로 승선해 1회에 평균 약 70일가량 심해 작전을 한다. 2023년 7월 미 전략 핵잠수함 SSBN 켄터키함은 1981년 로버트 리암 이후 42년 만에 대한민국 부산항에 기항했다. 해궁. 해궁은 대한민국이 개발한 한국형 함대공 유도탄 방어 유도무기이다.
기존 미국 레이시온사로부터 도입하여 운용 중인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림 116램을 대체하기 위해 2011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아래 LIGNX-1이 개발에 참여했으며 2018년 12월 개발이 완료됐다. 해궁은 길이 3.08m, 속도 마하이, 사거리는 20km, 1기당 가격은 10억 원이다. 림 116램은 고정형 회전 포탑형 발사로 사각지대와 지연 시간이 있는 반면 해궁은 수직 발사관을 통해 발사 후 공중에서 방향을 변경해 사각지대가 없고 어느 방향의 표적이든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쿼드팩 발사관 타입으로 발사관 한 개의 해궁 4발이 수납된다. 해궁은 다변하는 해상 환경과 전천 후 기상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능동 무선 주파수 탐색기와 적외선 열 영상 탐색기로 복합유도 방식을 사용하여 정확도를 높였다. 기존 림 116램은 적외선 유도 체계만을 가지고 있다. 또 근거리 표적 탐지용 신관 센서에 밀리미터파 레이더 센서 기술이 적용되어 적의 전자전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고 근거리에서 미사일 탄두부를 정확히 식별 후 직접 요격을 하여 미사일의 관성만으로도 큰 피해를 입히는 초음속 미사일의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대함유도탄과 항공기 외에도 적 함정에까지 대응할 수 있다. 해궁은 2022년까지 1차 양산이 진행됐으며 품질 인증 사격 시험 및 야전 운용 시험을 거쳐 대구급 호위함과 독도급 마라도함 등에 배치돼 최초 전력화가 완료됐으며 2027년까지 2차 양산을 통해 호위함, 차기 한국형 구축함 등에도 순차 배치될 예정이다. 또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요격을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 체계 미사일로 구조를 단순화해 가격을 낮춘 해궁 개량형이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함. 광주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차기 호위함 사업의 1단계로 전력화된 인천급 호위함의 6번째 함으로 2015년 8월 11일 징수되었다. 차기 호위함은 한반도 해역에서 해군이 운용 중인 호위함과 초계함의 후속 전력으로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FFX 배치2 대구급, FFX 배치3 충남급, FFX 배치4 등이 진행 중이다. 인천급 호위함은 경하배수량 2,500톤급의 호위함으로 선도함인 인천함과 경기함, 전북함, 강원함, 충북함, 광주함 등 특별 및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등의 지역명을 따라 제정되었으며 총 6척이 취역했다. 광주함은 3차원 탐색 레이더, 대함 및 대공 미사일, 소나와 어뢰음향 대항 체계를 탑재했으며 해상작전 헬기를 운영할 수 있고 전투체계, 전자전장비, 유도탄 등 주요 장비의 국산화 비율은 90%에 달한다. 최대 속력은 30노트에 14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 가능하다. 해군 3함대에 배치되어 책임에어 감시와 방어, 해양 통제권 확보, 해상교통로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광주함은 2023년에 바다의 탑건으로 불리는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으로 선정되었다.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은 연간 함정 전투력 분야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전투함정이 선발되며 1988년 처음 시행됐다. 사격대회 평가 항목은 대공사격과 대함사격, 포요원 전투체계 운용요원 팀워크 훈련, 유도탄 어뢰음향 대응체계 모의발사 훈련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함영별로 함포와 전투체계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해 평가한다. 함포 사격은 유기적인 팀워크가 중요하고 해상 사격은 파도나 너울과 같이 함정의 기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이 많아 기상 조건을 고려해 함정을 고속 기동시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여 격파해야 한다. 사격 대회 시 함정들은 20에서 25노트로 기동하며 사격한다. 광주함은 2018년, 2020년에 이어 3년 만에 포술 최우수 전투함의 영예를 안았다. 슈퍼링스. 스라소니를 뜻하는 링스 헬기는 영국 웨스트랜드사에서 개발한 군용 다목적 헬리콥터이다. 1971년 첫 비행에 성공, 1978년 배치됐다. 영국은 육군용 링스를 개조한 기체로 1986년 최고 속도 시속 402km를 기록하여 헬리콥터 속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처음에는 육군용 경량 헬기로 개발된 링스는 바퀴식 착륙 장치, 접히는 주로터, 레이더 및 비상 착수 시스템을 갖춘 해군형으로 개량되었고, 대한민국 해군은 GM42-1 신형 엔진 등으로 업그레이드한 슈퍼링스를 기존 함정 탑재 헬기로 사용하던 알루에트3를 대체하기 위해 1990년부터 12대의 MK99를 1차 도입 후 1999년부터 개량형인 10세대의 MK99A를 도입했다. MK99와 MK99A의 가장 큰 차이점은 BRP 로터로
DERP 로터는 복합 소재를 사용하며 날개 끝단을 여러 각도로 꺾고 독특한 팁을 적용하여 소음과 진동 특성을 개선하고 헬기의 고속 비행이 가능하게 했다. 이후 1차 도입한 MK99도 DERP 로터로 변경하였다. 슈퍼링스의 제원은 길이 15.24m, 폭 2.94m, 높이 3.76m, 최대 이륙 중량 5,330kg, 최고 속력 시속 324km, 항속거리 528km이다. 센서로는 C-스프레이 MK3 대수상 레이더, AN AQS18 디핑소나, ALR20K 전자전 지원 장비, AAQ333 전방적외선 감시 장비를 장착하여 해상의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하고 전자전 정보를 수집하며 야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무장으로는 K745 청상어 경어뢰 2발, C-스포아대함 미사일 4발, K6 기관포 1개 등을 장착할 수 있어 잠수함과 수상함을 공격하고 해적 퇴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2011년 대한민국 화물선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돼 구출했던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도 활약한 슈퍼링스는 청해부대 최영함에서 K6 중기관총으로 무장한 저격수를 탑승시켜 작전에 참여했다. 링스의 주요 운용국은 한국을 포함해 10여 개국이며 저렴한 기체 가격의 크기가 작아 호위함에서도 운용이 가능해 중소국 해군에서 해상작전 헬기로 각광받았던 기종이다. 이후 와이드캣으로 확대, 업그레이드되었다. 포항함. 해군 최신의 호위함인 포항함이 해군에 인도됐다. 지난 2019년 12월 착공식 후 3년 2개월 만이다. 포항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총 120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는 2,800톤급 전투함으로서 해군의 기존 1,500톤급 호위함과 1,000톤급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신형 호위함이다. 기준 배수량은 2,800톤이지만 만재 배수량은 3,600톤으로 구축함 광개토대왕급에 필적하는 크기로 대구급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포항함의 무기체계는 5인치 함포와 함대함 유도탄, 사거리 20km인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해군과 장거리 대자머레 홍상어를 탑재하는 한국형 수직발사대와 근접방어 무기체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예인형 선배열 음탐기로 잠수함 탐지와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대잠작전 능력을 보강했다. 또한 해상작전 헬기 AW159 와일드캣이나 슈퍼링스 중 한 대를 운용할 수 있다. 포항함은 롤스로이스제 MT-30 가스터빈과 추진전동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로 설계돼 비계류 프로펠러 등에서 발생한 소음이 수중으로 전파되는 수중방사 소음을 줄여 생존성을 높였다. 최고 항행속도는 시속 30노트에 이른다. 해군은 호위함명 제정 원칙으로 특별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시 단위급 중소도시 지명을 사용하고 있어 울산급 배치2 6번함을 포항함으로 명명했다. 국산 구축함의 한 명에는 국민들이 영웅으로 추앙하는 역사적 인물이나 국난 극복에 크게 기여한 호국 인물의 이름을 사용한다. 해군은 과거 1,000톤급 초계함에 포항함이란 한 명을 사용한 적이 있다. 초계함 포항함은 1982년 국내에서 건조돼 1984년 해군에 인도됐으며 2009년 6월 퇴역했다. 니미츠 항공모함. 니미츠함은 미 합중국 해군이 주력 운용 중인 핵추진 항공모함이며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일반 함을 말한다. 니미츠급 이전은 엔터프라이즈급, 이후는 제럴드 알포드급으로 나눈다. 초기형 니미츠급과 중기형 시어도어 루스벨트급, 후기형 로널드 레이건급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미 해군에서 현역으로 활동 중인 항공모함은 제럴드 알포드를 포함하여 총 11척인데 그중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10척으로 미국 항공모함 전력의 중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대부분 미국 역대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여 함명을 짓지만 일반함인 네임십 니미츠는 태평양 전쟁 영웅 체스터 윌리엄 니미츠 제독의 이름을, 3번함 칼 빈스는 하원 의원 이름이고 7번함 존시 스테니스도 상원 의원으로 이 원칙에서 제외되었다. CVN-68 니미츠함은 1975년 5월 3일 취역했고 길이 332.8m, 폭 76.8m로 축구장 3개 정도의 크기에 선박바닥에서 함교 가장 높은 곳까지 약 23층 건물 수준의 규모의 크기를 자랑한다. 배수량 10만 톤 이상, 승조원 3,200여 명, 항공대 인원 2,400여 명, 총 5,600여 명에 이른다. 항공모함은 대원들이 임무에 따라 서로 다른 색상의 복장을 입는데 이유는 담당하는 주요 임무가 다르기에 알아보기 쉽고 임무를 마친 아군 전투기나 군 항공기가 항공모함으로 들어올 때 조종사가 멀리서부터 보이는 유니폼 색상을 보고 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가압수형 원자로 A4W 2기가 탑재되어 있다. 여기서 발생한 에너지로 4개의 스팀 터빈을 가동시켜 얻은 26만 마력의 힘으로 최고 속도 30노트, 분당 최대 12대를 이함시키고 78톤의 물체를 135노트까지 가속시키는 4개의 사출기로 함재기를 날려보낸다. 이론상 20년 이상 순항이 가능하다. 이전의 8기 원자로를 사용하는 엔터프라이즈급보다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안정성이 좋으며 유지 보수가 편리하다. 항공모함의 최대 장점은 비행장 없이 비행기를 날리는 것으로 주변 지역에 제공 우세를 점하고 정찰, 관측, 대함 공격, 지상 지원 등을 한다. 니미츠 항공모함은 림세븐 시스페로우 함대 국미사일처럼 자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무장은 갖추고 있으나 적 공격에 취약하여 방어는 항모 전단을 구성하고 있는 이지스 순양함과 이지스 구축함 호위 전력이 담당하며 적 잠수함 공격에 대비해 수중에는 핵잠수함 2에서 4척이 항상 따라다닌다. 함재기로는 대공대지 대함용 F-28, A, B, C, D, 레거시 후넷, F-28, E, F, 슈퍼호넷, F-35C 라이트닝 II, 전자전기는 E2 호크아이, EA-18G 그라울러, 대자매기는 MH-53 페이브로 SH-60 시오크 등 90여 대를 탑재한다. 미국 니미츠급은 10번함 조지 부시를 마지막으로 새로운 설계와 개념의 항모를 건조했는데 새로운 항공모함은 제럴드 R 포드급으로 명명되었다. 안모함 SS-085. 안모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입원함이다. 1800톤급인 손원일급 잠수함을 잇는 3000톤급 국산 잠수함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유도탄이 탑재 가능한 수직 발사 체계를 장착한 중형 잠수함이다. 해군은 장보고3 1차 사업을 통해 2007년에서 2024년까지 약 3조 500억 원을 투자해 3000톤급 중형 잠수함 3척을 국내 건조로 확보할 계획이다. 한 명은 독립운동에 공헌했거나 광복 후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명명하기로 정했는데 안무 장군은 독립군 부사령관으로 1920년 김자진 장군과 함께 일제에 맞서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영웅이다. 선도함인 1번함은 2018년 진수한 도산 안창호함이고 2번 함은 안모함, 3번 함은 신채호함이다. 대한민국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으로 세계 15번째 잠수함 설계국이 되었다. 참여연구소 18개, 총 참여업체 387개, 총 배관 길이 약 85km, 총 조립 부품은 158만 5213개에 달한다. 안모함은 길이 83.5m, 폭 9.6m, 승조원은 50여 명, 최대 심도 400m 이상, 최대 속력 20노트로 주요 장비의 국산화율은 76%에 달한다. 안모함은 수직 발사 체계 6세를 장착해 잠수함 발사 탄도 유도탄인 사거리 500km에 달하는 현모포를 탑재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한 국가이다. 또 육문의 어뢰 발사관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중어뢰2 검상어, K731 중어뢰 백상어, 부설 위치까지 알아서 이동하는 장기뢰, 사거리 1000km의 해성3 잠대지 순항 미사일 등으로 무장했다. 안모함은 국산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한 공기분류 추진 체계를 탑재하여 연속 자막 능력이 증가해 한반도에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왕복할 수 있는 장기 작전 수행 능력을 갖췄다. AIP는 수소와 산소를 촉매를 이용해 화학 반응시켜 물과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안모함은 뛰어난 배터리 성능과 효율에 힘입어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디젤 잠수함 가운데 가장 조용한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선체에 국내 기술로 개발한 음양 무반향 코팅제 1만여 장을 붙여 내부 소음을 잡았고 적의 소나에 대한 반향음을 줄여 잠수함의 은밀성을 높였다. 또 국내 최초로 모든 소나 체계를 독자 개발해 예인소나, 측면 배열소나, 선체 부착형 능수동 소나, 체계 종합 음탐기 등이 탑재된다. 해군은 향후 장보고3, 배치2, 배치3 사업을 통해 3000톤급 잠수함을 9대 보유 예정이다. 고속 상륙정. LSF는 대한민국 해군의 공기부 양정으로 빠른 소형 함정에 조류의 이름을 붙이는 전통에 따라 설계급 고속 상륙정으로도 알려져 있다. 고속 상륙정은 완전 무장 병력과 전차 장갑차 등을 탑재하고 고속으로 기동하면서 초수평선 상륙 작전을 수행하는 함선이다. 공기를 스커트 내부에 불어넣어 함정을 띄우는 공기부양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해상은 물론 저수심이나 갯벌 지역에서도 고속 기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공기부양정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1959년 영국의 브리티시 호버크래프트사의 제품으로 호버크래프트라는 단어 자체가 에어쿠션식 공기부양 선박을 일컫는 보통 명사가 되기도 했다.
원래는 빠른 속도와 수중량용 성능으로 민간 수송을 목적으로 했으나 부품 유지 관리가 힘들고 연비가 낮아 현재는 대부분 군사용으로 쓰이고 있다. 우리 해군은 LSF-1 사업으로 1989년 LCAC형 공기부양정인 길이 25.6m, 폭 12m, 경하 배수량 93톤의 솔개 611을 국내 건조로 확보했지만 2005년 퇴역했다. 이후 2005년부터 러시아와 불금 사업으로 러시아어로 바다뱀을 뜻하는 무레나급 공기부양정을 인수해 솔개 621, 622, 623으로 이름 지었고 총 3대가 도입됐다. 길이 31m, 폭 14.8m, 경하 배수량 108톤의 무레나급 공기부양정은 최대 130여 명의 완전 무장한 병력과 장갑차 2대 분량의 군수물자 수송이 가능하고 최대 시속 55노트까지 기동할 수 있는 해군에서 가장 빠른 함정이다. 해군의 LSF-2는 길이 27.9m, 폭 14.6m의 LCAC형 공기부양정으로 전차 한 대와 병력 24명 또는 병력 150명을 태우고 최대 4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추가 연료 보급 없이 최대 185km까지 항해할 수 있다. 2007년 4월 진수된 선도함은 솔개 631로 명명됐다. 미 해군과 우리 해군이 쓰는 LCAC형은 장비 수송 능력이 뛰어나 상륙함에 탑재돼 바다로 발진하고 러시아 무레나급 공기부양정은 단독으로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크기도 크고 화물칸이 폐쇄형으로 방어 능력이 좋다. 공기부양정은 해군과 해병대의 초수평선 상륙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국내 최대 상륙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에 탑재돼 4단급 상륙작전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LSF-2급 공기부양정을 총 8척을 보유할 예정이다. EA-18G 그라울러. EA-18G 그라울러는 보잉이 개발한 미 해군의 전자전기로 항모 함재기인 복저형의 FA-18F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그라울러는 으르렁거리는 사람을 뜻한다. 이전 전자전기인 EA-6B 프라울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어 2006년 초도 비행, 2009년 실전 배치되었다. 형식 번호의 2는 전자전기를 표시한다. EA-18G 그라울러는 전폭 13.6m, 전장 18.3m, 엔진은 제네럴 일렉트릭 F414 G400 터보팬 엔진 2개로 최고 속도 마하 1.8, 전투 반경 722km, 순항거리는 3,330km에 달한다. 미국은 세계 각 지역에서 RC-13V, W, U 등 전자 정찰기를 띄워 각국의 모든 전투기와 항공기, 지상 레이더와 통신 장비 등의 전파 정보를 수집해 전자전기 포드와 운용 소프트웨어에 담아 실전에서 적 전투기나 지상의 상대방 레이더 전파를 감지하면 기체에 장착된 제머로 전파를 쏴 정보를 왜곡, 무력화한다. 전자전기들은 먼 거리에서 적 항공망을 전자적으로 방해하는 원격 지원 제밍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EA-18G 그라울러는 원격 지원 제밍 방식뿐만 아니라 F-18 슈퍼 호넷 기반의 기동성을 바탕으로 적진 깊숙이 침투해 근접해서 실시하는 전방 지원 제밍, 포위 지원 제밍이 모두 가능하다. 그라울러의 전자전 체계 핵심은 AN ALQ2182 윙팁 리시버와 AN ALQ99F 제밍 코드로 ALQ2182 리시버로 적 레이더 전파 수집 및 특성을 분석하고 AN ALQ99F 제밍 코드로 방해 전파를 발사해 반경 400km의 적 레이더를 무력화시킨다. EA-18G 그라울러는 날개 아래 좌우, 동체 아래 센터 스테이션을 포함해 최대 5개의 제밍 코드를 장착할 수 있다. 그라울러는 전자전 수행만이 아니라 공중에서 일종의 지휘관기로서 아군 기체의 전술 결정을 담당하는 공중 전술 통제가 가능하다. 그라울러에는 자체 무장으로 AGM-88함 대레이더 미사일, AGM-882ARGM, AIM-120 밤남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2007년과 2009년 모의 훈련 중에 현존 최강의 전투기라 불리는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를 레이더로 라곤, 가상으로 발사한 미사일로 격추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그라울러 조종사는 랩터의 킬마크를 그려놓았다. 마리논 MUH-1 마리논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제작한 수리온 육군 기동헬기를 해병대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조한 상륙 기동헬기이다. 마리논은 해병대 마린과 수리온의 합성이다. 2013년 개발에 착수하여 2016년에 체계 개발이 완료, 2016년부터 전력화를 시작해 7년 만인 2023년 전력화를 완료했다. 길이 19.0m, 높이 4.5m, 최대 이륙 중량 8,709kg, 최대 속력 시속 263km, 조종사는 2명으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방식이다. 마리논은 해상 및 함상에서 운용이 쉽도록 특화되어 있으며 염분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해수방염 처리를 하였다.
함정과 같은 회색으로 도색됐다. 마리논의 가장 큰 특징은 실내 보조연료 탑재를 통한 항속거리 연장으로 기체 내부에 총 6개의 연료 탱크를 장착해 항속거리를 늘렸는데 탈 부착이 가능한 실내 연료 탱크 1개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으며 최대 항속거리는 729km에 달해 독도 왕복 비행에 성공한 바 있다. 기본형인 수리온의 항속거리는 450km이다. 함상 운용 편의성을 위하여 메인로터 접이 방식이 개선되었고 해상 비상 착수 시 승무원 생존 시간 확보를 위한 비상 보조 장치가 설치되었다. 지상 또는 함정 기지국과 통신을 위한 장거리 통신용 무전기를 장착했다. 해병대는 마리논의 도입으로 작전 반경이 넓어지고 기동력이 크게 증가되어 상륙함으로부터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는 입체적인 상륙작전뿐만 아니라 지상 작전 지원을 위한 공중강습, 도서지역 국지도발 시 신속 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병대는 2021년 자체 항공부대가 없어진 지 48년 만에 해병대 항공단을 창설했고 2031년까지 상륙 공격 헬기로 마리논 무장형도 개발, 보유할 예정이다. 켄터키함. 켄터키함은 미 해군의 배수량 18,750톤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의 12번째 함으로 1991년 취역했다. 제조사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일렉트릭 보틀이다.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은 SSBN 14척, SSGN 4척으로 총 18척이 건조 운용되고 있는데 SSBN은 SLBM 20여 개의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핵추진 잠수함, SSGN은 토마호크 미사일 등 유도미사일 154개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이다. SSBN의 SS는 잠수함, B는 탄도미사일, N은 핵추진을 의미한다. SSBN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불린다. 오하이오급 켄터키 잠수함은 길이 170m, 폭 12.8m로 미 해군 잠수함 중 가장 크다. GS-8G 가압수형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해 수중속도 25노트, 수상속도 20노트로 기동한다. 켄터키함에 탑재된 핵미사일은 트라이던트2 D5이며 최대 사거리 12,000km의 미사일 1기당 8에서 14개의 탄두를 가지는 다탄두 핵무기로 미사일의 폭발력을 모두 합치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1600배 위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켄터키함의 SLBM 수직 발사관은 24개지만 미국 러시아 간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에 따라 20여 개의 핵미사일만 탑재한다. 핵에너지로 해수 담수화 장비를 사용해 함내에서 사용하는 물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바닷물을 전기 분해해 산소를 자체 공급하여 연료와 산소 공급 없이 무제한 자망할 수 있는데 식량 보급과 승조원의 휴식을 위해 350여 명 승조원이 150여 명씩 두 계조로 나뉘어 부대로 승선해 1회에 평균 약 70일가량 심해 작전을 한다. 2023년 7월 미 전략 핵잠수함 SSBN 켄터키함은 1981년 로버트 리암 이후 42년 만에 대한민국 부산항에 기항했다. 해궁. 해궁은 대한민국이 개발한 한국형 함대공 유도탄 방어 유도무기이다. 기존 미국 레이시온사로부터 도입하여 운용 중인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림116 램을 대체하기 위해 2011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아래 LIGNX1이 개발에 참여했으며 2018년 12월 개발이 완료됐다. 해궁은 길이 3.08m, 속도 마하이, 사거리는 20km, 1기당 가격은 10억 원이다. 림116 램은 고정형 회전 포탑형 발사로 사각지대와 지연 시간이 있는 반면 해궁은 수직 발사관을 통해 발사 후 공중에서 방향을 변경해 사각지대가 없고 어느 방향의 표적이든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쿼드팩 발사관 타입으로 발사관 한 개의 해궁 4발이 수납된다. 해궁은 다변하는 해상 환경과 전천 후 기상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능동 무선 주파수 탐색기와 적외선 열 영상 탐색기로 복합유도 방식을 사용하여 정확도를 높였다. 기존 림116 램은 적외선 유도 체계만을 가지고 있다. 또 근거리 표적 탐지용 신관 센서에 밀리미터파 레이더 센서 기술이 적용되어 적의 전자전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고 근거리에서 미사일 탄두부를 정확히 식별 후 직접 요격을 하여 미사일의 관성만으로도 큰 피해를 입히는 초음속 미사일의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대함유도탄과 항공기 외에도 적 함정에까지 대응할 수 있다. 해궁은 2022년까지 1차 양산이 진행됐으며 품질인 증사격 시험 및 야전 운용 시험을 거쳐 대구급 호위함과 독도급 마라도함 등에 배치돼 최초 전력화가 완료됐으며 2027년까지 2차 양산을 통해 호위함, 차기 한국형 구축함 등에도 순차 배치될 예정이다. 또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요격을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 체계 미사일로
구조를 단순화해 가격을 낮춘 해군 개량형이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함. 광주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차기 호위함 사업의 1단계로 전력화된 인천급 호위함의 6번째 함으로 2015년 8월 11일 진수되었다. 차기 호위함은 한반도 해역에서 해군이 운용 중인 호위함과 초계함의 후속 전력으로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FFX 배치2 대구급, FFX 배치3 충남급, FFX 배치4 등이 진행 중이다. 인천급 호위함은 병합 배수량 2,500톤급의 호위함으로 선도함인 인천함과 경기함, 전북함, 강원함, 충북함, 광주함 등 특별 및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등의 지역명을 따라 제정되었으며 총 6척이 취역했다. 광주함은 3차원 탐색 레이더, 대함 및 대공 미사일, 소나와 어뢰음향 대항 체계를 탑재했으며 해상작전 헬기를 운영할 수 있고 전투체계, 전자전 장비, 유도탄 등 주요 장비의 국산화 비율은 90%에 달한다. 최대 속력은 30노트에 14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 가능하다. 해군 3함대에 배치되어 책임에어 감시와 방어, 해양 통제권 확보, 해상교통로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광주함은 2023년에 바다의 탑건으로 불리는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으로 선정되었다.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은 연간 함정 전투력 분야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전투함정이 선발되며 1988년 처음 시행됐다. 사격대회 평가 항목은 대공사격과 대함사격, 포요원 전투체계 운용요원 팀워크 훈련, 유도탄 어뢰음향 대응체계 모의발사 훈련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함영별로 함포와 전투체계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해 평가한다. 함포 사격은 유기적인 팀워크가 중요하고 해상 사격은 파도나 너울과 같이 함정의 기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이 많아 기상 조건을 고려해 함정을 고속 기동시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여 격파해야 한다. 사격 대회 시 함정들은 20에서 25노트로 기동하며 사격한다. 광주함은 2018년, 2020년에 이어 3년 만에 포술 최우수 전투함의 영예를 안았다. 슈퍼링스. 스라소니를 뜻하는 링스 헬기는 영국 웨스트랜드사에서 개발한 군용 다목적 헬리콥터이다. 1971년 첫 비행에 성공, 1978년 배치됐다. 영국은 육군용 링스를 개조한 기체로 1986년 최고 속도 시속 402km를 기록하여 헬리콥터 속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처음에는 육군용 경량 헬기로 개발된 링스는 바퀴식 착륙 장치, 접히는 주로터, 레이더 및 비상 착수 시스템을 갖춘 해군형으로 개량되었고, 대한민국 해군은 GM42-1 신형 엔진 등으로 업그레이드한 슈퍼링스를 기존 함정 탑재 헬기로 사용하던 알로에트3를 대체하기 위해 1990년부터 12대의 MK99를 1차 도입 후 1999년부터 개량형인 10세대의 MK99A를 도입했다. MK99와 MK99A의 가장 큰 차이점은 BERP 로터로, BERP 로터는 복합 소재를 사용하며 날개 끝단을 여러 각도로 꺾고 독특한 팁을 적용하여 소음과 진동 특성을 개선하고 헬기의 고속 비행이 가능하게 했다. 이후 1차 도입한 MK99도 BERP 로터로 변경하였다. 슈퍼링스의 제원은 길이 15.24m, 폭 2.94m, 높이 3.76m, 최대 이륙 중량 5,330kg, 최고 속력 시속 324km, 항속거리 528km이다. 센서로는 C-스프레이 MK3 대수상 레이더, AN AQS18 디핑소나, ALR20K 전자전 지원 장비, AAQ333 전방적외선 감시 장비를 장착하여 해상의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하고 전자전 정보를 수집하며 야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무장으로는 K745 청상어 경어뢰 2발, C-스코아 대함 미사일 4발, K6 기관포 1개 등을 장착할 수 있어 잠수함과 수상함을 공격하고 해적 퇴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2011년 대한민국 화물선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돼 구출했던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도 활약한 슈퍼링스는 청해부대 최영함에서 K6 중기관총으로 무장한 저격수를 탑승시켜 작전에 참여했다. 링스의 주요 운용국은 한국을 포함해 10여 개국이며 저렴한 기체 가격의 크기가 작아 호위함에서도 운용이 가능해 중소국 해군에서 해상작전 헬기로 각광받았던 기종이다. 이후 와이드캐스로 확대, 업그레이드되었다. 포항함. 해군 최신의 호위함인 포항함이 해군에 인도됐다. 지난 2019년 12월 착공식 후 3년 2개월 만이다.
포항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총 120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는 2,800톤급 전투함으로서 해군의 기존 1,500톤급 호위함과 1,000톤급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신형 호위함이다. 기준 배수량은 2,800톤이지만 만재 배수량은 3,600톤으로 구축함 광개토대왕급에 필적하는 크기로 대구급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포항함의 무기체계는 5인치 함포와 함대 압류도탄, 사거리 20km인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해군과 장거리 대자머레 홍상어를 탑재하는 한국형 수직발사대와 근접방어 무기체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예인형 선배열 음탐기로 잠수함 탐지와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대잠작전 능력을 보강했다. 또한 해상작전 헬기 AW159 와일드캣이나 슈퍼링스 중 한 대를 운용할 수 있다. 포항함은 롤스로이스제 MP30 가스터빈과 추진전동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로 설계돼 비계류 프로펠러 등에서 발생한 소음이 수중으로 전파되는 수중방사 소음을 줄여 생존성을 높였다. 최고 항행속도는 시속 30노트에 이른다. 해군은 호위 한 명 제정 원칙으로 특별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시 단위급 중소도시 지명을 사용하고 있어 울산급 대치투 6번함을 포항함으로 명명했다. 국산 구축함의 한 명에는 국민들이 영웅으로 추앙하는 역사적 인물이나 국난 극복에 크게 기여한 호국 인물의 이름을 사용한다. 해군은 과거 1,000톤급 초계함에 포항함이란 한 명을 사용한 적이 있다. 초계함 포항함은 1982년 국내에서 건조돼 1984년 해군에 인도됐으며 2009년 6월 퇴역했다. 니미츠 항공모함. 니미츠함은 미 합중국 해군이 주력 운용 중인 핵추진 항공모함이며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일반 함을 말한다. 니미츠급 이전은 엔터프라이즈급, 이후는 제럴드 R 포드급으로 나눈다. 초기형 니미츠급과 중기형 시어도어 루스벨트급, 후기형 로널드 레이건급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미 해군에서 현역으로 활동 중인 항공모함은 제럴드 R 포드를 포함하여 총 11척인데 그중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10척으로 미국 항공모함 전력의 중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대부분 미국 역대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여 함명을 짓지만 일반함인 네임십 니미츠는 태평양 전쟁 영웅 체스터 윌리엄 니미츠 제독의 이름을, 3번함 칼 빈스는 하원 의원 이름이고 7번함 존 씨 스테니스도 상원 의원으로 이 원칙에서 제외되었다. CVN-68 니미츠함은 1975년 5월 3일 취역했고 길이 332.8m, 폭 76.8m로 축구장 3개 정도의 크기에 선박바닥에서 함교 가장 높은 곳까지 약 23층 건물 수준의 규모의 크기를 자랑한다. 배수량 10만 톤 이상, 승조원 3,200여 명, 항공대인원 2,400여 명, 총 5,600여 명에 이른다. 항공모함은 대원들이 임무에 따라 서로 다른 색상의 복장을 입는데 이유는 담당하는 주요 임무가 다르기에 알아보기 쉽고 임무를 마친 아군 전투기나 군 항공기가 항공모함으로 들어올 때 조종사가 멀리서부터 보이는 유니폼 색상을 보고 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가압수형 원자로 A4W 2기가 탑재되어 있다. 여기서 발생한 에너지로 4개의 스팀 터빈을 가동시켜 얻은 26만 마력의 힘으로 최고 속도 30노트, 분당 최대 12대를 이함시키고 78톤의 물체를 135노트까지 가속시키는 4개의 사출기로 함재기를 날려보낸다. 이론상 20년 이상 순항이 가능하다. 이전의 8기 원자로를 사용하는 엔터프라이즈급보다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안정성이 좋으며 유지 보수가 편리하다. 항공모함의 최대 장점은 비행장 없이 비행기를 날리는 것으로 주변 지역에 제공 우세를 점하고 정찰, 관측, 대함 공격, 지상 지원 등을 한다. 니미츠 항공모함은 림7 시스페로우 함대 공미사일처럼 자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무장은 갖추고 있으나 적 공격에 취약하여 방어는 항모 전단을 구성하고 있는 이지스 순양함과 이지스 구축함 호위 전력이 담당하며 적 잠수함 공격에 대비해 수중에는 핵잠수함 2에서 4척이 항상 따라다닌다. 함재기로는 대공대지 대함용 FA-18, A, B, C, D, 레거시 후넷, FA-18, E, F, 슈퍼호넷, F-35C 라이트닝 II, 전자전기는 E2 호크아이, EA-18G 그라울러, 대잠헬기는 MH-53 페이브로 SH-60 시호크 등 90여 대를 탑재한다. 미국 니미츠급은 10번함 조지 구시를 마지막으로 새로운 설계와 개념의 항모를 건조했는데 새로운 항공모함은 제럴드 R 포드급으로 명명되었다. 안모함 SS-085. 안모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2번함이다.
1800톤급인 손원일급 잠수함을 잇는 3000톤급 국산 잠수함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유도탄이 탑재 가능한 수직 발사 체계를 장착한 중형 잠수함이다. 해군은 장보고 3 1차 사업을 통해 2007년에서 2024년까지 약 3조 500억 원을 투자해 3000톤급 중형 잠수함 3척을 국내 건조로 확보할 계획이다. 한 명은 독립운동에 공헌했거나 광복 후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명명하기로 정했는데, 안무 장군은 독립군 부사령관으로 1920년 김자진 장군과 함께 일제에 맞서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영웅이다. 선도함인 1번 함은 2018년 진수한 도산 안창호함이고 2번 함은 안무함, 3번 함은 신채호함이다. 대한민국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으로 세계 15번째 잠수함 설계국이 되었다. 참여연구소 18개, 총 참여업체 387개, 총 배관 길이 약 85km, 총 조립 부품은 158만 5213개에 달한다. 안무함은 길이 83.5m, 폭 9.6m, 승조원은 50여 명, 최대 심도 400m 이상, 최대 속력 20노트로 주요 장비의 국산화율은 76%에 달한다. 안무함은 수직 발사 체계 6세를 장착해 잠수함 발사 탄도 유도탄인 사거리 500km에 달하는 현모포를 탑재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한 국가이다. 또 육문의 어뢰 발사관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중어뢰2 검상어, K731 중어뢰 백상어, 부설 위치까지 알아서 이동하는 장기뢰, 사거리 1000km의 해성3 잠대지 순항 미사일 등으로 무장했다. 안무함은 국산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한 공기분류 추진 체계를 탑재하여 연속 자막 능력이 증가해 한반도에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왕복할 수 있는 장기 작전 수행 능력을 갖췄다. AIP는 수소와 산소를 촉매를 이용해 화학 반응시켜 물과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안무함은 뛰어난 배터리 성능과 효율에 힘입어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디젤 잠수함 가운데 가장 조용한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선체에 국내 기술로 개발한 음향 무반향 코팅제 1만여 장을 붙여 내부 소음을 잡았고, 적의 소나에 대한 반향음을 줄여 잠수함의 은밀성을 높였다. 또 국내 최초로 모든 소나 체계를 독자 개발해 예인 소나, 측면 배열 소나, 선체 부착형 능수동 소나, 체계 종합 음탐기 등이 탑재된다. 해군은 향후 장보고 3, 배치 2, 배치 3 사업을 통해 3000톤급 잠수함을 9대 보유 예정이다. 고속 상륙정. LSF는 대한민국 해군의 공기부양정으로 빠른 소형 함정의 조류에 이름을 붙이는 전통에 따라 설계급 고속 상륙정으로도 알려져 있다. 고속 상륙정은 완전 무장 병력과 전차 장갑차 등을 탑재하고 고속으로 기동하면서 초수평선 상륙 작전을 수행하는 함선이다. 공기를 스커트 내부에 불어넣어 함정을 띄우는 공기부양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해상은 물론 저수심이나 갯벌 지역에서도 고속 기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공기부양정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1959년 영국의 브리티시 호버크래프트사의 제품으로, 호버크래프트라는 단어 자체가 에어쿠션식 공기부양 선박을 일컫는 보통명사가 되기도 했다. 원래는 빠른 속도와 수륙량용 성능으로 민간 수송을 목적으로 했으나 부품 유지 관리가 힘들고 연비가 낮아 현재는 대부분 군사용으로 쓰이고 있다. 우리 해군은 LSF-1 사업으로 1989년 LCAC형 공기부양정인 길이 25.6m, 폭 12m, 경하 배수량 93톤의 솔개 611을 국내 건조로 확보했지만 2005년 퇴역했다. 이후 2005년부터 러시아와 불공 사업으로 러시아어로 바다뱀을 뜻하는 무레나급 공기부양정을 인수해 솔개 621, 622, 623으로 이름 지었고 총 3대가 도입됐다. 길이 31m, 폭 14.8m, 경하 배수량 108톤의 무레나급 공기부양정은 최대 130여 명의 완전 무장한 병력과 장갑차 2대 분량의 군수물자 수송이 가능하고 최대 시속 55노트까지 기동할 수 있는 해군에서 가장 빠른 함정이다. 해군의 LSF-2는 길이 27.9m, 폭 14.6m의 LCAC형 공기부양정으로 전차 한 대와 병력 24명 또는 병력 150명을 태우고 최대 4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추가 연료 보급 없이 최대 185km까지 항해할 수 있다. 2007년 4월 진수된 선도함은 솔개 631로 명명됐다. 미 해군과 우리 해군이 쓰는 LCAC형은 장비 수송 능력이 뛰어나 상륙함에 탑재돼 바다로 발진하고, 러시아 무레나급 공기부양정은 단독으로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크기도 크고 화물칸이 폐쇄형으로 방어 능력이 좋다. 공기부양정은 해군과 해병대의 초수평선 상륙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국내 최대 상륙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에 탑재돼 4단급 상륙작전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LSF-2급 공기부양정을 총 8척을 보유할 예정이다.
EA-18G 그라울러. EA-18G 그라울러는 보잉이 개발한 미 해군의 전자전기로 항모 함재기인 복저형의 FA-18F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그라울러는 으르렁거리는 사람을 뜻한다. 이전 전자전기인 EA-6B 프라울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어 2006년 초도 비행, 2009년 실전 배치되었다. 형식 번호의 2는 전자전기를 표시한다. EA-18G 그라울러는 전폭 13.6m, 전장 18.3m, 엔진은 제네럴 일렉트릭 F414 G400 터보팬 엔진 2개로 최고 속도 마하 1.8, 전투 반경 722km, 순항거리는 3,330km에 달한다. 미국은 세계 각 지역에서 RC-13V, W, U 등 전자 정찰기를 띄워 각국의 모든 전투기와 항공기, 지상 레이더와 통신 장비 등의 전파 정보를 수집해 전자전기 포드와 운용 소프트웨어에 담아 실전에서 적 전투기나 지상의 상대방 레이더 전파를 감지하면 기체에 장착된 제머로 전파를 쏴 정보를 왜곡, 무력화한다. 전자전기들은 먼 거리에서 적 항공망을 전자적으로 방해하는 원격 지원 제밍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EA-18G 그라울러는 원격 지원 제밍 방식뿐만 아니라 F-18 슈퍼 호넷 기반의 기동성을 바탕으로 적진 깊숙이 침투해 근접해서 실시하는 전방 지원 제밍, 포위 지원 제밍이 모두 가능하다. 그라울러의 전자전 체계 핵심은 AN/ALQ-2182 윙팁 리시버와 AN/ALQ-99F 제밍 코드로 ALQ-2182 리시버로 적 레이더 전파 수집 및 특성을 분석하고 AN/ALQ-99F 제밍 코드로 방해 전파를 발사해 반경 400km의 적 레이더를 무력화시킨다. EA-18G 그라울러는 날개 아래 좌우, 동체 아래 센터 스테이션을 포함해 최대 5개의 제밍 코드를 장착할 수 있다. 그라울러는 전자전 수행만이 아니라 공중에서 일종의 지휘관기로서 아군 기체의 전술 결정을 담당하는 공중 전술 통제가 가능하다. 그라울러에는 자체 무장으로 AGM-88 함대 레이더 미사일, AGM-882 ARGM, AIM-120 밤남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2007년과 2009년 모의 훈련 중에 현존 최강의 전투기라 불리는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를 레이더로 라곤, 가상으로 발사한 미사일로 격추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그라울러 조종사는 랩터의 킬마크를 그려놓았다. 마리논 MUH-1 마리논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제작한 수리온 육군 기동헬기를 해병대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조한 상륙 기동헬기이다. 마리논은 해병대의 마린과 수리온의 합성이다. 2013년 개발에 착수하여 2016년에 체계 개발이 완료, 2016년부터 전력화를 시작해 7년 만인 2023년 전력화를 완료했다. 길이 19.0m, 높이 4.5m, 최대 이륙 중량 8,709kg, 최대 속력 시속 263km, 조종사는 2명으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방식이다. 마리논은 해상 및 함상에서 운용이 쉽도록 특화되어 있으며 염분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해수방염 처리를 하였다. 함정과 같은 회색으로 도색됐다. 마리논의 가장 큰 특징은 실내 보조연료 탑재를 통한 항속거리 연장으로 기체 내부에 총 6개의 연료 탱크를 장착해 항속거리를 늘렸는데 탈 부착이 가능한 실내 연료 탱크 1개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으며 최대 항속거리는 729km에 달해 독도 왕복 비행에 성공한 바 있다. 기본형인 수리온의 항속거리는 450km이다. 함상 운용 편의성을 위하여 메인로터 접이 방식이 개선되었고 해상 비상 착수 시 승무원 생존 시간 확보를 위한 비상 보조 장치가 설치되었다. 지상 또는 함정 기지국과 통신을 위한 장거리 통신용 무전기를 장착했다. 해병대는 마리논의 도입으로 작전 반경이 넓어지고 기동력이 크게 증가되어 상륙함으로부터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는 입체적인 상륙작전뿐만 아니라 지상 작전 지원을 위한 공중강습, 도서지역 국지도발 시 신속 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병대는 2021년 자체 항공부대가 없어진 지 48년 만에 해병대 항공단을 창설했고 2031년까지 상륙 공격 헬기로 마리논 무장형도 개발, 보유할 예정이다. 켄터키함. 켄터키함은 미 해군의 배수량 18,750톤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의 12번째 함으로 1991년 취역했다. 제조사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일렉트릭 보트이다.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은 SSBN 14척, SSGN 4척으로 총 18척이 건조 운용되고 있는데 SSBN은 SLBM 20여 개의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핵추진 잠수함, SSGN은 토마호크 미사일 등 유도미사일 154개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이다. SSBN의 SS는 잠수함, B는 탄도 미사일, N은 핵추진을 의미한다.
SSBN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불린다. 오하이오급 켄터키 잠수함은 길이 170m, 폭 12.8m로 미 해군 잠수함 중 가장 크다. GS-8G 가압수형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해 수중속도 25노트, 수상속도 20노트로 기동한다. 켄터키함에 탑재된 핵미사일은 트라이던트2 D5이며 최대 사거리 12,000km의 미사일 1기당 8에서 14개의 탄두를 가지는 다탄두 핵무기로 미사일의 폭발력을 모두 합치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1600배 위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켄터키함의 SLBM 수직 발사관은 24개지만 미국 러시아 간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에 따라 20여 개의 핵미사일만 탑재한다. 핵에너지로 해수 담수화 장비를 사용해 함내에서 사용하는 물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바닷물을 전기 분해해 산소를 자체 공급하여 연료와 산소 공급 없이 무제한 자망할 수 있는데, 식량 보급과 승조원의 휴식을 위해 350여 명 승조원이 150여 명씩 두 계조로 나뉘어 부대로 승선해 일회에 평균 약 70일가량 심해 작전을 한다. 2023년 7월 미 전략 핵잠수함 SSBN 켄터키함은 1981년 로버트 리암 이후 42년 만에 대한민국 부산항에 기항했다. 해궁. 해궁은 대한민국이 개발한 한국형 함대공 유도탄 방어 유도무기이다. 기존 미국 레이시온사로부터 도입하여 운용 중인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림 116램을 대체하기 위해 2011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아래 LI진엑스1이 개발에 참여했으며 2018년 12월 개발이 완료됐다. 해궁은 길이 3.08m, 속도 마하이, 사거리는 20km, 1기당 가격은 10억 원이다. 림 116램은 고정형 회전 포탑형 발사로 사각지대와 지연 시간이 있는 반면, 해궁은 수직 발사관을 통해 발사 후 공중에서 방향을 변경해 사각지대가 없고 어느 방향의 표적이든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쿼드팩 발사관 타입으로 발사관 한 개의 해궁 4발이 수납된다. 해궁은 다변하는 해상 환경과 전천 후 기상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능동 무선주파수 탐색기와 적외선 열 영상 탐색기로 복합유도 방식을 사용하여 정확도를 높였다. 기존 림 116램은 적외선 유도 체계만을 가지고 있다. 또 근거리 표적 탐지용 신관 센서에 밀리미터파 레이더 센서 기술이 적용되어 적의 전자전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고, 근거리에서 미사일 탄두부를 정확히 식별 후 직접 요격을 하여 미사일의 관성만으로도 큰 피해를 입히는 초음속 미사일의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대함유도탄과 항공기 외에도 적 함정에까지 대응할 수 있다. 해궁은 2022년까지 1차 양산이 진행됐으며 품질인 증사격 시험 및 야전 운용 시험을 거쳐 대구급 호위함과 독도급 마라도함 등에 배치돼 최초 전력화가 완료됐으며 2027년까지 2차 양산을 통해 호위함, 차기 한국형 구축함 등에도 순차 배치될 예정이다. 또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요격을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 체계 미사일로 구조를 단순화해 가격을 낮춘 해궁 개량형이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함. 광주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차기 호위함 사업의 1단계로 전력화된 인천급 호위함의 6번째 함으로 2015년 8월 11일 진수되었다. 차기 호위함은 한반도 해역에서 해군이 운용 중인 호위함과 초계함의 후속 전력으로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FFX 배치2 대구급, FFX 배치3 충남급, FFX 배치4 등이 진행 중이다. 인천급 호위함은 병합 배수량 2,500톤급의 호위함으로 선도함인 인천함과 경기함, 전북함, 강원함, 충북함, 광주함 등 특별 및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등의 지역명을 따라 제정되었으며 총 6척이 취역했다. 광주함은 3차원 탐색 레이더, 대함 및 대공 미사일, 소나와 어뢰음향 대항 체계를 탑재했으며 해상작전 헬기를 운영할 수 있고, 전투체계, 전자전장비, 유도탄 등 주요 장비의 국산화 비율은 90%에 달한다. 최대 속력은 30노트에 14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 가능하다. 해군 3함대에 배치되어 책임해역 감시와 방어, 해양 통제권 확보, 해상교통로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광주함은 2023년에 바다의 탑건으로 불리는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으로 선정되었다.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은 연간 함정 전투력 분야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전투함정이 선발되며 1988년 처음 시행됐다. 사격대회 평가 항목은 대공사격과 대함사격, 호위원 전투체계 운용요원 팀워크 훈련, 유도탄 어뢰음향 대응체계 모의발사 훈련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함영별로 함포와 전투체계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해 평가한다. 함포 사격은 유기적인 팀워크가 중요하고 해상 사격은 파도나 너울과 같이 함정의 기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이 많아 기상 조건을 고려해 함정을 고속 기동시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여 격파해야 한다. 사격 대회 시 함정들은 20에서 25노트로 기동하며 사격한다. 광주함은 2018년, 2020년에 이어 3년 만에 호술 최우수 전투함의 영예를 안았다. 슈퍼링스. 스라소니를 뜻하는 링스의 기는 영국 웨스트랜드사에서 개발한 군용 다목적 헬리콥터이다. 1971년 첫 비행에 성공, 1978년 배치됐다. 영국은 육군용 링스를 개조한 기체로 1986년 최고 속도 시속 402km를 기록하여 헬리콥터 속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처음에는 육군용 경량 헬기로 개발된 링스는 바퀴식 착륙 장치, 접히는 주로터, 레이더 및 비상 착수 시스템을 갖춘 해군형으로 개량되었고, 대한민국 해군은 GM42-1 신형 엔진 등으로 업그레이드한 슈퍼링스를 기존 함정 탑재 헬기로 사용하던 알로에트3를 대체하기 위해 1990년부터 12대의 MK99를 1차 도입 후 1999년부터 개량형인 10세대의 MK99A를 도입했다. MK99와 MK99A의 가장 큰 차이점은 BERP 로터로, BERP 로터는 복합 소재를 사용하며 날개 끝단을 여러 각도로 꺾고 독특한 팁을 적용하여 소음과 진동 특성을 개선하고 헬기의 고속 비행이 가능하게 했다. 이후 1차 도입한 MK99도 BERP 로터로 변경하였다. 슈퍼링스의 제원은 길이 15.24m, 폭 2.94m, 높이 3.76m, 최대 이륙 중량 5,330kg, 최고 속력 시속 324km, 항속거리 528km이다. 센서로는 C-스프레이 MK3 배수상 레이더, AN/AQS-18 디핑소나, ALR-20K 전자전 지원 장비, AAQ-333 전방적외선 감시 장비를 장착하여 해상의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하고 전자전 정보를 수집하며 야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무장으로는 K745 청상어 경어뢰 2발, C-스프와 대함 미사일 4발, K6 기관포 1개 등을 장착할 수 있어 잠수함과 수상함을 공격하고 해적 퇴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2011년 대한민국 화물선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돼 구출했던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도 활약한 슈퍼링스는 청해부대 최영함에서 K6 중기관총으로 무장한 저격수를 탑승시켜 작전에 참여했다. 링스의 주요 운용국은 한국을 포함해 10여 개국이며 저렴한 기체 가격의 크기가 작아 호위함에서도 운용이 가능해 중소국 해군에서 해상작전 헬기로 각광받았던 기종이다. 이후 와이드캣으로 확대, 업그레이드되었다. 포항함. 해군 최신의 호위함인 포항함이 해군에 인도됐다. 지난 2019년 12월 착공식 후 3년 2개월 만이다. 포항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총 120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는 2,800톤급 전투함으로서 해군의 기존 1,500톤급 호위함과 1,000톤급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신형 호위함이다. 기준 배수량은 2,800톤이지만 만재 배수량은 3,600톤으로 구축함 광개토대왕급에 필적하는 크기로 대구급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포항함의 무기체계는 5인치 함포와 함대함 유도탄, 사거리 20km인 중거리 한대공 미사일 해군과 장거리 대자머레 홍상어를 탑재하는 한국형 수직발사대와 근접방어 무기체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예인형 선대열 음탐기로 잠수함 탐지와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대잠작전 능력을 보강했다. 또한 해상작전 헬기 AW159 와일드캣이나 슈퍼링스 중 한 대를 운용할 수 있다. 포항함은 롤스로이스제 MT-30 가스터빈과 추진전동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로 설계돼 비계류 프로펠러 등에서 발생한 소음이 수중으로 전파되는 수중방사 소음을 줄여 생존성을 높였다. 최고 항행속도는 시속 30노트에 이른다. 해군은 호위함명 제정 원칙으로 특별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시 단위급 중소도시 지명을 사용하고 있어 울산급 대치2 6번함을 포항함으로 명명했다. 국산 구축함의 한 명에는 국민들이 영웅으로 추앙하는 역사적 인물이나 국난 극복에 크게 기여한 호국 인물의 이름을 사용한다. 해군은 과거 1,000톤급 초계함에 포항함이란 한 명을 사용한 적이 있다. 초계함 포항함은 1982년 국내에서 건조돼 1984년 해군에 인도됐으며 2009년 6월 퇴역했다.
니미츠 항공모함. 니미츠함은 미 합중국 해군이 주력 운용 중인 핵추진 항공모함이며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일반 함을 말한다. 니미츠급 이전은 엔터프라이즈급, 이후는 제럴드 R 포드급으로 나눈다. 초기형 니미츠급과 중기형 시어도어 루스벨트급, 후기형 로널드 레이건급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미 해군에서 현역으로 활동 중인 항공모함은 제럴드 R 포드를 포함하여 총 11척인데 그중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10척으로 미국 항공모함 전력의 중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대부분 미국 역대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여 함명을 짓지만 일반함인 네임십 니미츠는 태평양 전쟁 영웅 체스터 윌리엄 니미츠 제독의 이름을, 3번함 칼 빈스는 하원 의원 이름이고 7번함 존 씨 스테니스도 상원 의원으로 이 원칙에서 제외되었다. CVN 68 니미츠함은 1975년 5월 3일 취역했고 길이 332.8m, 폭 76.8m로 축구장 3개 정도의 크기에 선박바닥에서 함교 가장 높은 곳까지 약 23층 건물 수준의 규모의 크기를 자랑한다. 배수량 10만 톤 이상, 승조원 3,200여 명, 항공대 인원 2,400여 명, 총 5,600여 명에 이른다. 항공모함은 대원들이 임무에 따라 서로 다른 색상의 복장을 입는데 이유는 담당하는 주요 임무가 다르기에 알아보기 쉽고 임무를 마친 아군 전투기나 군 항공기가 항공모함으로 들어올 때 조종사가 멀리서부터 보이는 유니폼 색상을 보고 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가압수형 원자로 A4W 2기가 탑재되어 있다. 여기서 발생한 에너지로 4개의 스팀 터빈을 가동시켜 얻은 26만 마력의 힘으로 최고 속도 30노트, 분당 최대 12대를 이함시키고 78톤의 물체를 135노트까지 가속시키는 4개의 사출기로 함재기를 날려보낸다. 이론상 20년 이상 순항이 가능하다. 이전의 8기 원자로를 사용하는 엔터프라이즈급보다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안정성이 좋으며 유지 보수가 편리하다. 항공모함의 최대 장점은 비행장 없이 비행기를 날리는 것으로 주변 지역에 제공 우세를 점하고 정찰, 관측, 대함 공격, 지상 지원 등을 한다. 니미츠 항공모함은 림7 시스페로우 함대 국미사일처럼 자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무장은 갖추고 있으나 적 공격에 취약하여 방어는 항모 전단을 구성하고 있는 이지스 순양함과 이지스 구축함 호위 전력이 담당하며 적 잠수함 공격에 대비해 수중에는 핵잠수함 2에서 4척이 항상 따라다닌다. 함재기로는 대공대지 대함용 FA-18, A, B, C, D, 레거시 후넷, FA-18, E, F, 슈퍼호넷, F-35C 라이트닝 II, 전자전기는 E2 호크아이, EA-18G 그라울러, 대자멜기는 MH-53 페이브로 SH-60 시오크 등 90여 대를 탑재한다. 미국 니미츠급은 10번함 조지 부시를 마지막으로 새로운 설계와 개념의 항모를 건조했는데 새로운 항공모함은 제럴드 R 포드급으로 명명되었다. 안모함 SS-085. 안모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이번함이다. 1800톤급인 손원일급 잠수함을 잇는 3000톤급 국산 잠수함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유도탄이 탑재 가능한 수직 발사 체계를 장착한 중형 잠수함이다. 해군은 장보고 3 1차 사업을 통해 2007년에서 2024년까지 약 3조 500억 원을 투자해 3000톤급 중형 잠수함 3척을 국내 건조로 확보할 계획이다. 한 명은 독립운동에 공헌했거나 광복 후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명명하기로 정했는데 안무 장군은 독립군 부사령관으로 1920년 김자진 장군과 함께 일제에 맞서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영웅이다. 선도함인 1번함은 2018년 진수한 도산 안창호함이고 2번 함은 안무함, 3번 함은 신채호함이다. 대한민국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으로 세계 15번째 잠수함 설계국이 되었다. 참여연구소 18개, 총 참여업체 387개, 총 배관 길이 약 85km, 총 조립 부품은 158만 5,213개에 달한다. 안무함은 길이 83.5m, 폭 9.6m, 승조원은 50여 명, 최대 심도 400m 이상, 최대 속력 20노트로 주요 장비의 국산화율은 76%에 달한다. 안무함은 수직 발사 체계 6세를 장착해 잠수함 발사탄도 유도탄인 사거리 500km에 달하는 현모포를 탑재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한 국가이다. 또 육문의 어뢰 발사관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중어뢰2 범상어, K731 중어뢰 백상어, 부설 위치까지 알아서 이동하는 장기뢰, 사거리 1000km의 해성3 잠대지 순항 미사일 등으로 무장했다. 안무함은 국산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한 공기분류 추진 체계를 탑재하여 연속 자막 능력이 증가해 한반도에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왕복할 수 있는 장기 작전 수행 능력을 갖췄다. AIP는 수소와 산소를
촉매를 이용해 화학 반응시켜 물과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안무함은 뛰어난 배터리 성능과 효율에 힘입어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디젤 잠수함 가운데 가장 조용한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선체에 국내 기술로 개발한 음향 무반향 코팅제 1만여 장을 붙여 내부 소음을 잡았고 적의 소나에 대한 반향음을 줄여 잠수함의 은밀성을 높였다. 또 국내 최초로 모든 소나 체계를 독자 개발해 예인 소나, 측면 배열 소나, 선체 부착형 능수동 소나, 체계 종합 음탐기 등이 탑재된다. 해군은 향후 장보고 3, 배치 2, 배치 3 사업을 통해 3,000톤급 잠수함을 9대 보유 예정이다. 고속 상륙정. LSF는 대한민국 해군의 공기부양정으로 빠른 소형 함정의 조류에 이름을 붙이는 전통에 따라 설계급 고속 상륙정으로도 알려져 있다. 고속 상륙정은 완전 무장 병력과 전차 장갑차 등을 탑재하고 고속으로 기동하면서 초수평선 상륙 작전을 수행하는 함선이다. 공기를 스커트 내부에 불어넣어 함정을 띄우는 공기부양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해상은 물론 저수심이나 갯벌 지역에서도 고속 기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공기부양정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1959년 영국의 브리티시 호버크래프트사의 제품으로 호버크래프트라는 단어 자체가 에어쿠션식 공기부양 선박을 일컫는 보통명사가 되기도 했다. 원래는 빠른 속도와 수륙량용 성능으로 민간 수송을 목적으로 했으나 부품 유지 관리가 힘들고 연비가 낮아 현재는 대부분 군사용으로 쓰이고 있다. 우리 해군은 LSF-1 사업으로 1989년 LCAC형 공기부양정인 길이 25.6m, 폭 12m, 경하 배수량 93톤의 솔개 611을 국내 건조로 확보했지만 2005년 퇴역했다. 이후 2005년부터 러시아와 불공 사업으로 러시아어로 바다뱀을 뜻하는 무레나급 공기부양정을 인수해 솔개 621, 622, 623으로 이름 지었고 총 3대가 도입됐다. 길이 31m, 폭 14.8m, 경하 배수량 108톤의 무레나급 공기부양정은 최대 130여 명의 완전 무장한 병력과 장갑차 2대 분량의 군수물자 수송이 가능하고 최대 시속 55노트까지 기동할 수 있는 해군에서 가장 빠른 함정이다. 해군의 LSF-2는 길이 27.9m, 폭 14.6m의 LCAC형 공기부양정으로 전차 한 대와 병력 24명 또는 병력 150명을 태우고 최대 4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추가 연료 보급 없이 최대 185km까지 항해할 수 있다. 2007년 4월 진수된 선도함은 솔개 631로 명명됐다. 미 해군과 우리 해군이 쓰는 LCAC형은 장비 수송 능력이 뛰어나 상륙함에 탑재돼 바다로 발진하고 러시아 무레나급 공기부양정은 단독으로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크기도 크고 화물칸이 폐쇄형으로 방어 능력이 좋다. 공기부양정은 해군과 해병대의 초수평선 상륙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국내 최대 상륙함인 북도함과 마라도함에 탑재돼 4단급 상륙작전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LSF-2급 공기부양정을 총 8척을 보유할 예정이다. EA-18G 그라울러. EA-18G 그라울러는 보잉이 개발한 미 해군의 전자전기로 항모 함재기인 복저형의 FA-18F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그라울러는 으르렁거리는 사람을 뜻한다. 이전 전자전기인 EA-6B 프라울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어 2006년 초도 비행, 2009년 실전 배치되었다. 형식 번호에 이는 전자전기를 표시한다. EA-18G 그라울러는 전폭 13.6m, 전장 18.3m, 엔진은 제네럴 일렉트릭 F414G400 터보팬 엔진 2개로 최고 속도 마하 1.8, 전투 반경 722km, 순항거리는 3,330km에 달한다. 미국은 세계 각 지역에서 RC-13V, W, U 등 전자 정찰기를 띄워 각국의 모든 전투기와 항공기, 지상 레이더와 통신 장비 등의 전파 정보를 수집해 전자전기 포드와 운용 소프트웨어에 담아 실전에서 적 전투기나 지상의 상대방 레이더 전파를 감지하면 기체에 장착된 제머로 전파를 쏴 정보를 왜곡, 무력화한다. 전자전기들은 먼 거리에서 적 항공망을 전자적으로 방해하는 원격 지원 제밍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EA-18G 그라울러는 원격 지원 제밍 방식뿐만 아니라 F-18 슈퍼 호넷 기반의 기동성을 바탕으로 적진 깊숙이 침투해 근접해서 실시하는 전방 지원 제밍, 호위 지원 제밍이 모두 가능하다. 그라울러의 전자전 체계 핵심은 AN/ALQ-2182 윙팁 리시버와 AN/ALQ-99F 제밍 코드로 ALQ-2182 리시버로 적 레이더 전파 수집 및 특성을 분석하고 AN/ALQ-99F 제밍 코드로 방해 전파를 발사해 반경 400km의 적 레이더를 무력화시킨다. EA-18G 그라울러는 날개 아래 좌우, 동체 아래 센터 스테이션을 포함해
최대 5개의 제밍 포드를 장착할 수 있다. 그라울러는 전자전 수행만이 아니라 공중에서 일종의 지휘관기로서 아군 기체의 전술 결정을 담당하는 공중 전술 통제가 가능하다. 그라울러에는 자체 무장으로 AGM-88함 대레이더 미사일, AGM-882ARGM, AIM-120 밤남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2007년과 2009년 모의 훈련 중에 현존 최강의 전투기라 불리는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를 레이더로 라곤, 가상으로 발사한 미사일로 격추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그라울러 조종사는 랩터의 킬마크를 그려놓았다. 마리논 MUH-1 마리논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제작한 수리온 육군 기동헬기를 해병대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조한 상륙 기동헬기이다. 마리논은 해병대 마린과 수리온의 합성이다. 2013년 개발에 착수하여 2016년에 체계 개발이 완료, 2016년부터 전력화를 시작해 7년 만인 2023년 전력화를 완료했다. 길이 19.0m, 높이 4.5m, 최대 이륙 중량 8,709kg, 최대 속력 시속 263km, 조종사는 2명으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방식이다. 마리논은 해상 및 함상에서 운용이 쉽도록 특화되어 있으며 염분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해수 방염 처리를 하였다. 함정과 같은 회색으로 도색됐다. 마리논의 가장 큰 특징은 실내 보조연료 탑재를 통한 항속거리 연장으로 기체 내부에 총 6개의 연료 탱크를 장착해 항속거리를 늘렸는데 탈 부착이 가능한 실내 연료 탱크 1개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으며 최대 항속거리는 729km에 달해 독도 왕복 비행에 성공한 바 있다. 기본형인 수리온의 항속거리는 450km이다. 함상 운용 편의성을 위하여 메인 로터 접이 방식이 개선되었고 해상 비상 착수 시 승무원 생존 시간 확보를 위한 비상 보조 장치가 설치되었다. 지상 또는 함정 기지국과 통신을 위한 장거리 통신용 무전기를 장착했다. 해병대는 마리논의 도입으로 작전 반경이 넓어지고 기동력이 크게 증가되어 상륙함으로부터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는 입체적인 상륙작전뿐만 아니라 지상작전 지원을 위한 공중강습, 도서지역 국지도발 시 신속 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병대는 2021년 자체 항공부대가 없어진 지 48년 만에 해병대 항공단을 창설했고 2031년까지 상륙 공격 헬기로 마리논 무장형도 개발, 보유할 예정이다. 켄터키함. 켄터키함은 미 해군의 배수량 18,750톤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의 12번째 함으로 1991년 취역했다. 제조사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일렉트릭 보트이다.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은 SSBN 14척, SSGN 4척으로 총 18척이 건조 운용되고 있는데 SSBN은 SLBM 20여 개의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핵추진 잠수함, SSGN은 토마호크 미사일 등 유도미사일 154개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이다. SSBN의 SS는 잠수함, B는 탄도미사일, N은 핵추진을 의미한다. SSBN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불린다. 오하이오급 켄터키 잠수함은 길이 170m, 폭 12.8m로 미 해군 잠수함 중 가장 크다. GS-8G 가압수형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해 수중속도 25노트, 수상속도 20노트로 기동한다. 켄터키함에 탑재된 핵미사일은 트라이던트2 D5이며 최대 사거리 12,000km의 미사일 1기당 8에서 14개의 탄두를 가지는 다탄두 핵무기로 미사일의 폭발력을 모두 합치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1600배 위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켄터키함의 SLBM 수직 발사관은 24개지만 미국 러시아 간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에 따라 20여 개의 핵미사일만 탑재한다. 핵에너지로 해수 담수화 장비를 사용해 함내에서 사용하는 물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바닷물을 전기분해해 산소를 자체 공급하여 연료와 산소 공급 없이 무제한 자망할 수 있는데 식량 보급과 승조원의 휴식을 위해 350여 명 승조원이 150여 명씩 두 계조로 나뉘어 부대로 승선해 1회에 평균 약 70일가량 심해 작전을 한다. 2023년 7월 미 전략 핵잠수함 SSBN 켄터키함은 1981년 로버트 리암 이후 42년 만에 대한민국 부산항에 기항했다. 해궁. 해궁은 대한민국이 개발한 한국형 함대공 유도탄 방어 유도무기이다. 기존 미국 레이시온사로부터 도입하여 운용 중인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림116램을 대체하기 위해 2011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아래 LI진엑스1이 개발에 참여했으며 2018년 12월 개발이 완료됐다.
해궁은 길이 3.08m, 속도 마하이, 사거리는 20km, 1기당 가격은 10억 원이다. 림 116 램은 고정형 회전 포탑형 발사로 사각지대와 지연 시간이 있는 반면 해궁은 수직 발사관을 통해 발사 후 공중에서 방향을 변경해 사각지대가 없고 어느 방향의 표적이든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쿼드팩 발사관 타입으로 발사관 한 개에 해궁 4발이 수납된다. 해궁은 다변하는 해상 환경과 전천 후 기상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능동 무선 주파수 탐색기와 적외선 열 영상 탐색기로 복합 유도 방식을 사용하여 정확도를 높였다. 기존 림 116 램은 적외선 유도 체계만을 가지고 있다. 또 근거리 표적 탐지용 신관 센서에 밀리미터파 레이더 센서 기술이 적용되어 적의 전자전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고 근거리에서 미사일 탄두부를 정확히 식별 후 직접 요격을 하여 미사일의 관성만으로도 큰 피해를 입히는 초음속 미사일의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대함유도탄과 항공기 외에도 적 함정에까지 대응할 수 있다. 해궁은 2022년까지 1차 양산이 진행됐으며 품질 인증 사격 시험 및 야전 운용 시험을 거쳐 대구급 호위함과 독도급 마라도함 등에 배치돼 최초 전력화가 완료됐으며 2027년까지 2차 양산을 통해 호위함, 차기 한국형 구축함 등에도 순차 배치될 예정이다. 또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요격을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 체계 미사일로 구조를 단순화해 가격을 낮춘 해궁 개량형이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차기 호위함 사업의 1단계로 전력화된 인천급 호위함의 6번째 함으로 2015년 8월 11일 진수되었다. 차기 호위함은 한반도 해역에서 해군이 운용 중인 호위함과 초계함의 후속 전력으로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FFX 배치2 대구급, FFX 배치3 충남급, FFX 배치4 등이 진행 중이다. 인천급 호위함은 경하 배수량 2,500톤급의 호위함으로 선도함인 인천함과 경기함, 전북함, 강원함, 충북함, 광주함 등 특별 및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등의 지역명을 따라 제정되었으며 총 6척이 취역했다. 광주함은 3차원 탐색 레이더, 대함 및 대공 미사일, 소나와 어뢰음향 대항 체계를 탑재했으며 해상작전 헬기를 운영할 수 있고 전투체계, 전자전장비, 유도탄 등 주요 장비의 국산화 비율은 90%에 달한다. 최대 속력은 30노트에 14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 가능하다. 해군 3함대에 배치되어 책임해역 감시와 방어, 해양 통제권 확보, 해상교통로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광주함은 2023년에 바다의 탑건으로 불리는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으로 선정되었다.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은 연간 함정 전투력 분야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전투함정이 선발되며 1988년 처음 시행됐다. 사격대회 평가 항목은 대공사격과 대함사격, 호위원 전투체계 운용요원 팀워크 훈련, 유도탄 어뢰음향 대응체계 모의발사 훈련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함영별로 함포와 전투체계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해 평가한다. 함포 사격은 유기적인 팀워크가 중요하고 해상 사격은 파도나 너울과 같이 함정의 기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이 많아 기상 조건을 고려해 함정을 고속 기동시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여 격파해야 한다. 사격 대회 시 함정들은 20에서 25노트로 기동하며 사격한다. 광주함은 2018년, 2020년에 이어 3년 만에 포술 최우수 전투함의 영예를 안았다. 슈퍼링스. 스라소니를 뜻하는 링스 헬기는 영국 웨스트랜드사에서 개발한 군용 다목적 헬리콥터이다. 1971년 첫 비행에 성공, 1978년 배치됐다. 영국은 육군용 링스를 개조한 기체로 1986년 최고 속도 시속 402km를 기록하여 헬리콥터 속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처음에는 육군용 경량 헬기로 개발된 링스는 바퀴식 착륙 장치, 접히는 주로터, 레이더 및 비상 착수 시스템을 갖춘 해군형으로 개량되었고, 대한민국 해군은 GM42-1 신형 엔진 등으로 업그레이드한 슈퍼링스를 기존 함정 탑재 헬기로 사용하던 알로에트3를 대체하기 위해 1990년부터 12대의 MK99를 1차 도입 후 1999년부터 개량형인 10세대의 MK99A를 도입했다. MK99와 MK99A의 가장 큰 차이점은 BERP 로터로, BERP 로터는 복합 소재를 사용하며 날개 끝단을 여러 각도로 꺾고 독특한 팁을 적용하여 소음과 진동 특성을 개선하고 헬기의 고속 비행이 가능하게 했다. 이후 1차 도입한 MK99도 BERP 로터로 변경하였다.
슈퍼링스의 제원은 길이 15.24m, 폭 2.94m, 높이 3.76m, 최대 이륙 중량 5,330kg, 최고 속력 시속 324km, 항속거리 528km이다. 센서로는 C-스프레이 MK3 대수상 레이더, AN AQS18 디핑소나, ALR20K 전자전 지원 장비, AAQ333 전방적외선 감시 장비를 장착하여 해상의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하고 전자전 정보를 수집하며 야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무장으로는 K745 청상어 경어뢰 2발, C-스포와 대함 미사일 4발, K6 기관포 1개 등을 장착할 수 있어 잠수함과 수상함을 공격하고 해적 퇴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2011년 대한민국 화물선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돼 구출했던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도 활약한 슈퍼링스는 청해부대 최영함에서 K6 중기관총으로 무장한 저격수를 탑승시켜 작전에 참여했다. 링스의 주요 운용국은 한국을 포함해 10여 개국이며 저렴한 기체 가격의 크기가 작아 호위함에서도 운용이 가능해 중소국 해군에서 해상작전 헬기로 각광받았던 기종이다. 이후 와이드캣으로 확대, 업그레이드되었다.